맛있는 김치찌개는 도드람 한돈이면 되지. 햇섭 인증으로 더 안전하니까. 콜드체인 시스템으로 더 신선하니까. 축산물 브랜드 대상까지. 이렇게 좋은 도드람 한돈은 온라인 도드람몰에서 사면 되지. 한돈을 더 신선하게. 도드람 한돈. 맛있는 우리 돼지 도드람. 완전 맛있어. 배구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원체육관입니다. 지난 1라운드 김천 경기에서 163분의 대혈투를 펼쳤던 수원 현대건설과 김천 한국도로공사가 이제 장소를 수원으로 옮겨서 2라운드 경기를 갖습니다. 이숙자 해설위원과 이번 시즌 6위 수원 현대건설, 5위 김천 한국도로공사의 경기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두 팀 모두 이번 시즌 하위권에 처져 있습니다. 두 팀 모두 분위기를 바꿀 필요가 있는 이번 시즌의 초반 아니겠습니까? 네, 두 팀 모두 공통점이 있다면 외국인 선수가 부진하면서 좀 힘든 경기를 해주고 있고 네. 그러면서 국내 선수들이 많은 역할을 해주고 있고요. 부담감도 좀 늘어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1위를 달리고 있는 GS 칼텍스가 이번 시즌 최근 또 2연승을 기록하고 있고요. 반대로 인삼공사 같은 경우는 4연승 이후에 1패를 네. 기록하게 됐고, 흥국생명과 기업은행 최근 분위기를 다시 올리는 과정인데 기업은행이 지금 2연패로 좀 분위기를 처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약간 처져 있지만 아직까지는 뭐 1라운드가 끝난 상황이니까 분위기 반전을 시킬 시간은 충분합니다. 네, 양 팀의 감독이 나오고 있는데 수원 현대건설 개막 이후로 6연패에 빠져 있는 상황이고요. 김천 한국도로공사의 김종민 감독, 디펜딩 챔피언입니다만 시즌 초반에 상당히 분위기를 끌어올리지를 못하고 있는데 이바나 선수와 백기 선수 참 걱정이 많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뭐 하지만 도로공사는 지금 박정하 선수가 뭐 외국인 선수라고 하더라도 정말 잘해주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서 지난 경기에는 또 유서연 선수가 출전해주면서 깜짝 활약을 해주면서 대단한 경기를 보여줬습니다. 반대로 이도희 감독, 황현주 선수의 어깨에 많은 기대를 걸고 있는데 욕심낼 만한 리매치와 눈물의 성장통, 어떤 이야기입니까? 우선 현대건설은 1라운드 때 가장 이길 수 있는 경기, 가장 잘한 경기가 이 도로공사전이었습니다. 네. 그 경기에는 뭐 백희 선수가 있었긴 했지만 뭐 백희뿐만이 아니고 황현주나 양효진 선수가 굉장히 많은 득점을 하면서 잘해줬는데 오늘 백희 네. 선수가 빠진 자리를 선수들이 또 어떻게 메울지가 또 관건이고요. 박정환 선수는 지난 경기에 눈물을 흘렸죠. 백기 선수의 역할이 상당히 컸었던 1라운드 경기였습니다. 하지만 오늘 백기 선수가 명단에 빠져있는 상황인데 백기의 자리를 어떤 선수가 메워야 할지가 이도희 감독의 가장 큰 고민이 될 것 같아요. 네, 우선 정지훈 선수가 우선 기회를 굉장히 많이 받으면서 출전 시간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고 과감한 공격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선수가 뭐 외국인 선수의 역할을 충분히 다 해줄 수는 없는 신인 선수이기 때문에 그래요? 옆에서 좀 도와줘야 되는데 그 공격보다도 일단 받는 거에서 조금 신경을 써서 공격 성공률까지 좀 자연스럽게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 1라운드에 29득점을 했었던 양효진 선수고, 그리고 황현주 선수도 27득점을 했고요. 반대로 지난 마지막 경기였던 인삼공사와의 경기가 끝나고 나서 박정하 선수가 눈물을 펑펑 흘렸는데 최근에 이 공격 점유율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박정하 선수도 힘들 수 있는 상황이고 힘든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전에 오늘 경기 전에 김종민 감독이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박정하 선수는 뭐 충전을 하고 나오냐, 힘들지 않냐 했더니 힘들긴 합니다. 하지만 본인이 책임감이 크기 때문에 네. 또 코트에서 보여주는 모습이 큰데 일단 점유율, 성공률 모두 좋습니다. 또 김종민 감독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본인의 지도자 생활 가운데 가장 근성이 좋은 선수라는 네. 그런 칭찬을 또 경기 직전에 하지 그렇습니다. 않았습니까? 운동선수라면 그만한 근성은 좀 있어줘야 된다고 칭찬을 네. 아끼지 않았습니다. 오늘 연패 탈출에 나서는 현대건설은 정시영 가운데 공격수가 1번 자리 출발입니다. 황현주, 정지훈 선수, 양효진, 이다영, 황민경 왼쪽 공격수, 김현견 수비 전문 선수입니다. 네, 오늘도 역시 정지훈 선수가 선발이네요. 한국도로공사는 이호희 세터 출발, 박정아, 배윤아, 문정원, 유서연 선수가 오늘 경기도 선발 출장을 하고요. 정대영 선수, 임명옥 수비 전문 선수입니다. 네, 유서연 선수가 또 기회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난 경기에 약간 체력 보충이 있었던 이호희 네. 선수가 오늘 선발로 나와줍니다. 오늘 경기 주심에는 강주희 주심, 송희석 부심이 경기 관장을 하겠습니다. 유혜자 경기 감독관과 조선행 심판 감독관이 배정됐습니다. 도드람 2018-2019 시즌 V리그 프로배구 여자부 2라운드 경기 수원체육관에서 현대건설과 한국도로공사의 시즌 두 번째 만남이 펼쳐지는데요.
오늘 경기는 외국인 선수가 뛰지 않는 가운데 두 팀이 이제 경기 맞붙는군요. 맞습니다. 뭐 이전에도 이 두 팀은 외국인 선수 없이 경기를 했는데 네. 지금 없는 가운데 맞붙는 경기는 처음이거든요. 네. 지난 컵 대회 때 만나서는 현대건설이 3대 0으로 승리를 거둔 바가 있습니다만 한국동사의 멤버들이 썩 좋지를 못했던 상황입니다. 두 팀의 1세트가 시작이 됐습니다. 왼쪽 강타 갑니다. 받아올리는 현대건설 왼쪽 스파이크! 밀어내지를 못했습니까? 넘겼어요. 자, 마지막에 3단 빨리 넘기거든요. 와야죠. 뒤쪽 비었죠. 양효진 준비 석공 득점. 네. 첫 득점은 현대건설. 그렇습니다. 이 속공 부분에서는 양효진 선수가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또 네. 속공 1위에 올라와 있거든요. 그렇죠. 속공을 살려줄 수 있을 때는 충분히 살려줘도 되는데 네. 조금 더 여유가 있다면 지금 박정환 선수가 따라오지 못해서 뒤쪽에 블로킹이 없었거든요. 그래요. 그러니까 선수들 간에 사인을 좀 주고 받아줘야 됩니다. 정시호의 서브. 자, 이도하는데요. 이도 공격 성공에 문정원 선수였어요. 정말 힘들게 경기를 끌어가고 있는 도로공사이긴 한데 지난 경기부터 이 배윤아 선수도 좀 폼이 올라와주고 있고 네. 전체적으로 이전보다는 좀 짜임새가 맞아 들어가는 도로공사죠. 이번 시즌 초반에 문정원 선수가 이동 시간차 공격에 상당히 많은 퍼센테이지를 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1대1 동점. 박정환 선수의 강서브 바깥쪽. 팀의 많은 공격 점유율을 책임지다 보니까 체력적인 부담감, 네. 심리적인 압박감이 있을 박정환 선수예요. 그런데 지금 잘 이겨내고 있습니다. 그렇죠. 현대건설도 오늘은 좀 서브를 강하게 갈 필요가 있습니다. 두 팀 모두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그렇죠. 황현주의 서브. 자, 가운데 쪽으로 받아올리는 문정원. 왼쪽 스파이크. 연타 공격인데요. 어렵게 살리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에 3단 넘겼던 정지윤. 블로킹 득점. 네. 양효진 선수가 굉장히 초반에 블로킹 득점이 나왔는데 지금 이유희 선수가 뒤쪽 라이트 쪽으로 문정원 선수를 사용하는 이유가 네. 지금 블로킹 라인을 보면 정준 선수 쪽이 그래도 좀 약하다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올려줬다면 직선 코스로 가져야겠죠. 네. 양효진 선수가 리딩 블로킹을 따라가면서 블로킹에 성공을 했습니다. 초반에 현대건설이 분위기 괜찮은데요. 자, 대각적으로 받아올리는 현대건설 가운데 개인 시간차. 양팀 모두 외국인 선수가 없기 때문에 한 방에 좀 끝내지를 못하고 있는데 네. 자, 왼쪽 강타 득점에 유서연 선수예요. 지난 경기 유서연 선수가 정말 대단했습니다. 물론 박정아 선수는 매 경기 지금 놀라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유서연 선수는 뭐 원포인트 서브 또는 수비 체인지였는데 공격력이 꽤 괜찮습니다. 지난 경기 22득점이었어요. 맞습니다. 본인의 최다 득점을 썼던 그야말로 인생 경기였는데요. 자, 강하게 때려보고 네. 있는 정지훈 선수인데 감독도 정지훈 선수의 플레이에 오늘 많은 기대를 걸고 있죠. 그렇죠. 범실하더라도 일단 자신감으로 밀어붙여야 되는 정지훈 선수고 그 옆에서 조금씩 방향만 바꿔주는 역할은 네. 옆에 선배 언니들이 해줘야겠죠. 초반에 3대3 동점. 배윤아 선수의 짧은 목적 서브. 마지막으로 득점. 그러니까 현대건설의 공격 성공률이 떨어진 데는 이제 리시브 성공률이 굉장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왜냐하면 황현주 선수가 리시브에 가담을 하고 맞습니다. 그 영향이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 네. 상대는 분명히 황현주 선수가 보이면 그쪽으로 넣겠죠. 배윤아 선수가 또 반박자 빠르게 서브를 넣는 편이기 때문에 타이밍도 많이 뺏고 있습니다. 가운데 쪽으로 주고 있습니다. 자, 왼쪽 강타 끌어올리는 박정환 선수 가운데 개인 시간차 칼바퀴 득점에 네. 양효진 선수. 초반 도로공사 선수들이 글쎄 폼이 올라와서 그런지 몰라도 굉장히 너무 자신감 있게 꽂으려고 공격을 하다 보니까 네. 앞에 블로킹의 낮은 쪽을 보고 때려야 되는데 지금 오히려 높은 쪽으로 정면 승부를 해주고 있거든요. 지난 1라운드 때도 이 양효진과 정대영 선수가 굉장히 재밌는 대결을 펼치지 않았습니까? 목적 서브를 넣고 있는데요. 문정원 볼을 살리고 있는 현대건설 마지막 3단 황민경이 넘겼고요. 반대편은 한국도로공사 시석공 연타패 영리한 있는데 플레이입니다. 유소연 선수가 굉장히 영리하게 플레이를 하는데요. 그렇죠. 지금 공격수 2명을 가지고 플레이를 했기 때문에 정대영 선수를 미리 라이트 쪽으로 빼서 뒤쪽으로 뜨게 하고 양효진 선수가 분명히 정대영 선수를 견제를 하거든요. 그렇네요. 그 사이 유서연 선수에게 줬습니다. V리그 3년째니까 비교적 신인급의 선수인데 서두르지 않고 굉장히 침착하게 경기를 풀고 있습니다. 문정원의 강서브 받아올리는 김연견 시석공 목방이 쏴줍니다. 아하, 바깥쪽. 나갔네요. 황민경의 공격 범실.
황민경도 수비 그 점유율이 높다 보니까 공격 네. 쪽에도 부담감이 많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특히 상대전에서는 더 리시브 점유율이 올라가는 모습이었거든요. 1라운드 때. 그렇죠. 이번 시즌 리시브 부분 44%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황현주 쪽으로 많이 주고 있는데요. 가운데 구위 공격 역시 네. 황현주 쪽으로 득점 성공의 도로공사. 네, 서브가 잘 들어가다 보니까 경기를 쉽게 풀고 있고 지금 황현주 선수가 리시브 라인에 있을 때는 황현주 선수에게 넣어주고 계속해서 범실에서 황현주 선수를 안쪽으로 집어넣어주면 네. 또 김연경 선수, 황민경 선수의 서브 범위가 넓어지고 계속 악순환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경기 때도 이 황현주와 박정환 선수의 마지막 공격 맞대결이 상당히 치열하지 않았습니까? 김현경 선수 받아주고 있습니다. 자, 백비 석공 받아올리는 한국도로공사. 자, 가운데 쪽인데요. 황현주가 지금 많이 뛰고 있어요. 밀어내고 네. 있는 양효진 선수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국내 선수들끼리 경기를 했을 때는 세트 플레이가 좀 많이 나와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수비 부분에서 조금 더 앞서야 되는데 네. 지금 일단 받는 게 흔들리다 보니까 국내 선수들로 경기를 하는데 높은 공격만 가지고 지금 공격을 하고 있는 현대건설이거든요. 초반에 황현주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 본인도 좀 판단을 빨리 해야 되겠습니다. 양효진의 서브. 자, 길게 볼을 밀어주고 있습니다. 이동 공격 받아올리는 황현주. 자, 제자리 강타. 그러나 네, 초반에 황민경 선수의 공격이 통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자 8대5로 테크니컬 타임아웃을 먼저 한국도로공사가 잡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중계방송 이어드리겠습니다. 수원입니다. 언제나 당신을 위해 어느 것 하나 부족함 없이 사람을 위한 집 함부로 지을 순 없습니다. 집에 대한 바른 생각 대방건설. 경기 초반에 현대건설은 양효진 선수가 4득점을 기록하고 있고요. 이번 시즌의 정규리그 비교를 보시겠습니다. 지난 1라운드 경기 어렵사리 한국도로공사 승리를 기록했는데 네. 전체적인 기록도 기록입니다만 박정화와 황현주의 대결에서 박정화 선수가 웃었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범실 차이, 뭐 블로킹, 서브가 아주 크게 뭐 흔들리지는 않았는데 오히려 네. 서브는 현대건설이 좋았는데 그 범실 타이밍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특히 4세트 같은 경우는 23대 20으로 현대건설이 앞서고 있었는데 맞습니다. 범실로 인하고 또 도로공사 이바나 선수의 득점이 이어지면서 네. 어떻게 보면 그러면서 그 세트를 넘기면서 그 경기를 졌단 말이죠. 화면 왼쪽에 현대건설의 어깨를 책임지고 있는 황현주 선수고요. 박정화 선수도 그야말로 팀의 공격을 책임지는 이 두 선수의 오늘 경기 맞대결이 상당히 네. 볼만한 관전 포인트예요. 유소연의 서브 득점! 들어왔어요. 자, 지난 경기에 이어서 오늘 네. 경기도 분위기를 지켜올립니다. 그렇습니다. 유소연 선수가 들어오면 수비가 촘촘해집니다. 하지만 수비뿐만이 아니고 이제 공격까지 더 옵션이 생긴 격이 되기 때문에 네. 코트에 큰 바람을, 큰 활력을 넣어주고 있습니다. 유소연 선수는 현대건설전에만 서브 2득점을 넣고 있습니다. 황현주 쪽으로 자, 왼쪽 강타 끌어올리는 임명옥. 제자리 개인시간 찬데요. 들어왔네요. 네. 득점이군요. 정기영 선수의 득점. 저 지금 도로공사는 편하게 경기를 하고 있습니다. 서브를 잘 넣어주고 네. 공격이 단순하다 보니까 미리 가서 블로킹을 위치해주고 있고요. 이도희 감독이 그대로 타임아웃을 요청하고 있는데요. 알았지? 자, 브로킹 타이밍 천천히 맞추고. 최대한 연주 쪽으로 좀 커버해줘. 서브지. 알았지? 안돼. 지금 한국도로공사 선수들이 굉장히 간결하게 경기를 진행을 하고 있는 것이 황현주 쪽을 찾아서 목적 서브를 넣고 있고요. 황현주의 네. 공격을 봉쇄를 하고 있고 가운데 양효진이나 이제 황민경 선수 쪽으로 공격을 밀어주고 있다 보니까 그렇죠. 거기서 포인트가 안 나면은 그대로 점수를 내주는 거예요. 그렇죠. 황현주 선수가 뭐 리시브를 가끔 참여하긴 하지만 네. 본래부터 리시브를 하던 선수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공격형 선수인데 지금 그 자리가 비다 보니까 계속해서 리시브를 참여해주고 네. 잘 되지는 않고 그게 팀에 영향을 주고 그러다 보니까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김주양 선수가 들어와서 지금 수비 쪽도 보강을 하고 지난 컵대회 경기 때 이길 때는 또 김주양 선수가 잘했거든요. 그렇죠? 서브 득점! 서브 득점이네요. 연속 에이스의 유세현 선수예요. 그러니까 한쪽에서 힘들어지다 보면 분명히 다른 선수들까지 이게 전염이라고 하죠. 그러니까요. 흔들리면은 분위기가 굉장히 다운되기 때문에 지금 네. 강한 서브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경기에서 개인 최다 22득점 연속 득점의 서브 에이스! 서브 득점이에요. 유세현 선수가 한 자리 서브 3득점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맞습니다.
일단 선수들이 현대건설 선수들이 좀 마음을 냉정하게 좀 잡아줘야 됩니다. 그렇네요. 시즌 네. 개막 이후에 아직까지 이기지를 못한 수원 현대건설. 홈에서 연패 탈출이 아주 절실한데요. 후위 공격입니다. 네, 블로킹 지금 안고 떨어지는 과정에 네, 터치 범실이죠. 터치넷 범실이고요. 6대 12. 자, 박정환 선수가 본인이 다 하냐고 좀 물어봤는데요. 그렇죠. 지금 도로공사의 범실로 득점을 챙겨가긴 했는데 네. 지금 현대건설에서는 득점이 양효진 4득점밖에 나오질 않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운드가 됐습니다. 왼쪽. 박정환 선수도 큰 공격을 아주 손쉽게 하고 있고요. 그렇죠. 박정환 선수가 타점이 이전보다 잘 잡히는 건 맞지만 지금처럼 아예 손에 안 맞고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네. 좀 차분하게 받는 것도 차분하게 블로킹도 좀 타이밍을 천천히 떠줄 필요가 있는 현대건설이에요. 현대건설 선수들은 수비 쪽에서 완전히 수비벽을 쌓고 일단 리시브에 치중하고 있는데요. 정대영이 서브. 김주양 선수가 어렵게 볼 맞고 그대로 브라카웃을 만들고 있습니다. 왼쪽 그렇죠. 득점. 네. 안 될수록 좀 차분하게 올라가야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리시브도 지금 흔들리다 보니까 자신감이 떨어지면서 나한테 공이 안 왔으면 하는 마음이 있다면 박자가 한 박자 준비가 느려지기 때문에 네. 정확도보다는 일단 띄워놓고 가더라도 좀 자신 있게 맞붙을 필요가 있어요. 이제서야 양효진을 제외하고 이제 첫 그 득점이 나왔던 네. 현대건설입니다. 황민경의 서브. 황민경은 서브가 좋은 선수입니다. 이효희가 볼을 올려주고요. 블로킹 득점. 나이스 블로킹이에요. 정지윤. 시원한 블로킹 득점이 나왔는데요. 타이밍이 굉장히 좋았죠. 그렇습니다. 지금처럼 블로킹은 제일 중요한 게 높이가 높으면 정말 좋겠지만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배윤아 선수가 짧게 이동을 하면서 공격을 해봤는데 그 공격을 막았습니다. 금을 맞고 넘어왔습니다. 이동 공격 이번엔 네. 성공하고 있는 배윤아 선수입니다. 확실히 지난 경기부터 배우나 선수의 움직임이라던가 점유율도 조금 높여지면서 네. 본인 컨디션을 찾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정대영 선수의 부담감을 조금은 줄여주고 있거든요. 지난 시즌 경기당 평균 11.4득점, 이번 시즌 경기당 평균 7득점 정도 점점 득점이 올라가고 있는 배윤아 선수였고요. 이후의 서브, 목적 서브를 넣고 있습니다. 이다영 왼쪽 스파이크 쫓아갑니다만 좋네요. 터치아웃됐습니다. 그렇죠. 젊은 선수들이 분위기를 바꾸는데요. 그렇습니다. 이 정지훈 선수의 대각 코스가 워낙 좋고 또 점프력도 있고 탄력도 있고 힘도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네. 우선 희망이라면 지금 정지훈 선수가 꾸준히 경기에 나와주면서 조금씩 성장하는 모습을 보는 건데 그러니까요. 일단 이렇게 자신감 있게 네. 밀어붙여야 되는 정지훈 선수입니다. 이번 시즌 1라운드 4순위로 입단한 선수인데 팀에서 상당히 많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 빈자리 쪽으로 다시 한번 오른쪽 강타 성공. 네. 그렇죠. 지금처럼 왼쪽에서 득점이 한번 나오고 라이트 쪽에서도 이렇게 득점이 한번 나와줘야 네. 도로공사의 블로킹 라인도 혼돈이 올 수 있습니다. 그래요. 지금 이도희 감독이 황현주 선수를 빼고 오른쪽 왼쪽의 분위기를 바꿨거든요. 그렇습니다. 일단 그 작전이 성공을 하고 있습니다. 점수는 넉점 차입니다. 자, 긴 이동 공격 빈자리 페인트 배윤아. 자, 대부분 세터들이 중앙 블로킹이든 키가 크던 작던 레프트 라이트든 신인 선수가 블로킹이 들어왔을 때는 그쪽으로 플레이를 굉장히 많이 해줍니다. 더군다나 이호희 세터가 그 빈자리 쪽 약한 쪽으로 계속 그 토스를 그렇죠, 주잖아요. 네. 15대 10. 박정화의 묵직한 서브 받아올리는 김현경. 자, 오픈 공격인데요. 오픈 득점. 네. 지금 토스도 굉장히 좋았고요. 이다현 세터가 정지훈 선수에게 줄 때는 일단 화려하기보다는 좀 안정감 있게 곱게 굉장히 높게 띄워주는데 네. 지금 굉장히 먼 거리였거든요. 그렇죠. 잘 나갔고요. 사실 이런 하이볼의 성공의 여부에 따라서 이다영 선수도 좀 더 믿음감이 생기거든요. 그렇죠. 네. 김주양이 서브. 목적 서브가 잘 들어왔는데요. 그대로 3단 세팅 됐습니다. 시석공. 자, 받아올리는 임명호. 연타 공격이죠. 괜찮차 성공. 양효진 선수를 블로킹 한 명만 주면 안 되죠. 네. 그러니까 2명, 3명이 뛰어도 각도가 나는 선수인데 지금 굉장히 안쪽으로 붙어있는 상황에 한 명은 힘듭니다. 경기 초반에 양효진 선수가 지금 5득점 하면서 공격 성공률도 50%를 넘기고 있습니다. 양효진을 중심으로 경기를 펼고 있는 현대건설이고요. 효진이한테 많이 김정희 하더라고. 사이드에서 준비하고 있다가 나들에도 붙여줘야 돼. 그래야지 수비 자리가 나오니까. 좋아.
14대 8, 15대 10, 그리고 이제 15대 12까지 천천히 추격하고 있는데 네. 현대건설이 초반에 좀 해법을 찾은 느낌이 들고요. 반대로 김종민 감독 흐름을 끊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마지막 이야기처럼 양효진 선수를 혼자 블로킹으로 놔두면 굉장히 지금도 굉장히 깊은 각이었거든요. 끝까지 가서 붙여주란 이야기고 현대건설은 그래도 양효진 선수 외의 선수들이 득점이 나오면서 좀 균형감을 맞춰가고 있습니다. 김주양 선수 이번 시즌 아직까지 서브 득점은 없습니다. 자, 김주양이 서브 받아올리는 한국도롱사 터치아웃 네. 됐습니다. 유서연 선수 득점하면서 16대 12 두 번째 테크니컬 타임아웃을 한국도롱사가 얻고 있습니다. 수원입니다. 언제나 당신을 위해 어느 것 하나 부족함 없이 사람을 위한 집 함부로 지을 순 없습니다. 집에 대한 바른 생각 대방건설. 이번 시즌 여자부 2라운드 경기를 여러분께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하예진 선수와 유서연 선수 오늘 경기 유서연도 5득점을 기록했고 서브 3득점을 하고 있는데 네. 이 백업들의 역할이 이번 시즌 중요할 것 같아요. 선의의 경쟁도 될 수 있는 사이인데 네. 우선 초반의 선택은 하예진 선수였고 그래요? 또 나와서 기복은 있었지만 잘해줄 때도 있었고요. 네. 근데 유서연 선수에게 또 기회를 줬는데 지금 유서연 선수가 그 기회를 꽉 잡고 놓지 않고 있습니다. 본인 앞쪽에 온 기회를 먼저 집어든 유서연 선수고 네. 반대로 하예진 선수는 지난 6경기 동안에 경기당 평균 7득점을 기록하면서 시즌 초반에 어려웠던 분위기를 띄웠던 선수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언제든지 투입이 가능한 선수고 또 일단 준비가 돼 있어야 본인도 들어와서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또 백업이 괜찮은 도로공사거든요. 그러니까요. 준비는 항상 해줘야겠죠. 네. 같은 그 진주 삼명여고 출신의 선후배끼리의 경쟁이기 때문에 더 재미가 있습니다. 자, 받아올리는 현대건설 가운데로 잘라 들어왔는데요. 힘이 네. 너무 들어갔어요. 지금은 플레이가 굉장히 좋았거든요. 토스도 굉장히 좋았고 때리기 딱 좋았는데 때리기 좋다 보니까 힘이 들어간 거죠. 그렇네요. 이다영 선수가 가운데로 불러들이면서 가운데로 잘라 들어와서 이제 공격을 했었던 현대건설인데요. 네, 블로킹에 맞고 나간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 같은데요. 이도희 감독이 비디오 판독을 요청합니다. 송인석 부심에게 지금 비디오 판독 내용을 블로커 터치아웃에 네. 대한 비디오 판독을 요청하였습니다. 블로킹에 맞았는지 맞지 않았는지를 묻는 비디오 판독이네요. 분위기 자체가 좀 추격하고 있는 상황이기 네. 때문에 흐름을 끊고 있는 이도희 감독. 자, 여기서 맞았다면 네. 문정원 선수의 손끝인데요. 그렇죠. 늦게 따라와 있는 순간이었고 네. 네. 충분히 보이는군요. 그렇습니다. 확인 결과 터치아웃으로 판독되었습니다. 네. 가운데로 잘라 들어왔던 정지우 선수의 득점으로 인정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굉장히 많이 맞긴 많이 맞았는데 그렇네요. 지금 같은 공격은 조금 더 깨끗하게 들어갈 수 있었는데 정지훈 선수가 그러니까 파워 있는 건 좋은데 지금 어깨에 너무 많이 힘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네. 문정원 선수가 인정을 했어요. 점수 16대 13. 석점 차이로 점수를 좁히고 있는 현대건설. 정기훈 선수. 올해 신인 선수입니다만 굉장히 파워풀한 그런 공격을 갖고 있는 선수입니다. 너무 좋아요. 묵직하게 삽을 넣고 있습니다. 자, 볼이 약간 짧아요. 직선타. 지금 도로공사의 최고 득점은 유서연 선수가 지금 7득점에 공격 네. 성공률이 50%가 넘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이효희 세터가 베테랑 세터가 들어가면서 박정환 선수가 지금 성공률이 낮은 게 아니거든요. 일단 조율해주고 다른 쪽으로 좀 많이 돌려주고 있죠. 네. 자, 이원정과 이효희 선수가 이제 번갈아 가면서 경기를 치르고 있죠. 맞습니다. 17대 13. 문정원의 강서브 받아올리는 현대건설. 역시 가운데로 잘라 들어오고 있는데요. 자, 개인 시간 좀 어려워졌죠. 제자리에서 이원정 선수죠. 네. 황민경이 넘기지를 못했습니다. 황민경 선수가 오늘 글쎄 초반에 시작할 때부터 공격 범실이 나오다 보니까 그러니까 첫 공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작이 흔들리다 보니까 계속해서 공격이 감을 찾지 못하고 있죠. 결국에는 공격할 때도 이제 마음의 불안감이 좀 높아질 수밖에 없겠네요. 맞습니다. 직선 쪽 오늘 도로공사 선수들이 스피드죠. 네. 코스를 잘 주고 있는데 지금은 네. 양현진 득점. 그렇죠. 김주영 선수가 잘 버텨줬고 양효진 선수 속공을 가장 낮은 유서연 선수 쪽으로 잘 돌렸습니다. 네.
저 중앙 공격수라고 해서 계속 중앙에 있으라는 법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낮은 블로킹이 있다면 지금처럼 미리 라이트 쪽으로 빠져서 들어오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양효진의 서브 길게 주면서 그러나 바깥쪽. 네. 오늘 경기 역시 다른 윙 스파이커들보다 미들 브로커인 양효진의 득점이 많아질 거예요. 어쩔 수 없습니다. 현대건설 특성상 지금 또 외국인 선수가 없는 상황에서는 양효진 선수를 최대한 활용해줘야겠죠. 유소연 선수가 지난 서브 기회 때 서브 3득점을 기록한 바가 있는데요. 지금도 좋은 서브가 들어왔습니다. 넘어가는 볼. 자, 몸으로 받고 있고요. 그대로 길게 넘깁니다. 자, 2단 연결됐습니다. 박정아의 공격. 브로킹 바운드. 자, 반대편에 준비가 됐나요? 석공! 끌어올리는 현대건설 스파이크! 자, 높이가 가운데 쪽으로 붙여주는 네. 볼을 정시영의 득점. 우선 이전보다는 선수들이 조금 더 움직이는 모습이 보이고 또 정시영 선수를 너무 아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네. 뭐 시간차 공격도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또 앞쪽이 아니더라도 뒤쪽으로 좀 벌려놓고 황민경 선수를 써도 되고 좀 다양한 플레이를 해줄 필요가 있겠죠. 현대건설 이다영의 서브. 박정아. 자, 브로킹 안 받고 나갔습니다. 네, 맞지 않았어요. 박정아의 공격 범실 덤에서 점수는 16대 19. 석점 차이로 점수가 좁혀들고 있는데요. 네, 다시 이효희 세터가 들어옵니다. 브로커 선끝을 보고 밀어쳤는데 그대로 맞지 않고 나가면서 공격 범실. 자, 이번적이 나가고 이효희 선수가 들어왔습니다. 리스브 됐습니다. 이효희 이동 석공. 정대영 선수는 참 이 공격은 좋아요. 좋아합니다. 뒤쪽으로 길게 뛰는 공격보다는 사실 정대영 선수는 속공에 더 강점이 있는 선수고 시간차 공격도 잘하고 지금 블로킹 낮은 쪽이 보인다 했을 때는 여지없이 파고들고 있는 이효희 세터입니다. 그런데요. 점수 넉 점 차이. 생각보다 좀 현대건설이 리스브가 되면서 공격도 되고 있는데요. 자, 받아올리는 도로공사 연단 페인트. 이다영 받고. 자, 대각선 쪽으로. 자, 수비 황민경이 좋아요. 받아올리고요. 자, 그대로 3단 넘기고 있습니다. 배우나가 길게 끌고 올라오는데 놓치면 이효의 안 패스 페인팅. 되죠. 이효희 세터가 전이고 공이 어느 정도 붙어 있다면 우선 블로킹은 이효희 선수를 견제를 해줘야 되는데 네. 너무 견제를 안 해줬습니다. 그래서 김연경 선수의 수비 좋았고요. 상대적으로 현대건설은 젊은 선수들이 뛰고 있고요. 반대로 도로공사는 노련한 선수들이 지금 경기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차이는 좀 보이네요. 네. 김현전이 어렵게 처리합니다. 약간 낮은 볼. 브라카우스 만들고 있는 김주양. 김주영 선수가 들어오면서 그래도 코트 안에 분위기가 굉장히 좋아진 현대건설이고 네. 리시브도 뭐 하나둘씩 받아주고 있는데 지금 공격 성공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젊은 선수들이기 때문에 좀 더 활력 있게 경기를 펼칠 필요가 있겠습니다. 표정은 밝아요. 이런 밝아야죠. 밝은 표정으로 좀 네. 경기를 해야 됩니다. 황민경의 서브. 목적 서브. 박정환 스파이크! 터치아웃 됐습니다. 도로공사는 확실한 목적타 서브를 넣어줘야 됩니다. 지금 속공을 마크하기 위해서 짧게 넣어준 것 같은데 네. 그럴 바엔 차라리 세타가 뒤쪽에서 오는 공을 받을 수 있게 좀 더 라이트 쪽으로 짧게 넣어줘서 배우나 선수의 이동 진로를 방해해주는 그런 서브도 괜찮거든요. 문정훈 선수가 나가고 좀 정선아 선수가 들어와서 높이 보강. 22대 17. 서브를 준비하고 있는 이호희 세터. 김현전. 자, 볼이 붙었는데요. 자신감 있게 볼을 때리고 있습니다. 자, 반대편은 도로공사. 푸시 페인트. 자, 네트 플레이를 했고요. 넘겼어요. 그대로 넘깁니다. 임명옥. 이렇게 2명 뜨는데요. 그러나 네. 성공. 초반에는 유서연 선수가 많은 득점을 해주고 후반부에 가면서 또 박정아 선수를 많이 사용을 해주고 있네요. 네. 기본적으로 좀 왼쪽에서 득점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경기를 풀고 네. 있는 도로공사고요. 현대건설 타임아웃. 자, 하이볼로 높게 떴을 때는 타점 잡아가지고 코너로 민단 말이지. 자, 효이가 빨리 밀 때는 각이야. 그리고 하이볼로 높게 떴을 때는 코너야. 알았지? 다시. 자, 네. 이번 시즌 개막 이후로 6연패에 빠져있는 수원 현대건설의 이도희 감독. 오늘 홈에서 연패를 끊겠다는
각오가 다른 경기보다 상당히 남다를 텐데요. 지금 수비 위치를 지적을 해주고 있는 이도희 감독인데 네. 빠르게 킥오픈식으로 완벽하게 세트 플레이가 됐을 때는 안쪽 짧게 들어오기는 하지만 지금처럼 하이볼이 갔을 때는 박정환 선수가 타점을 잡아서 길게 때리기 때문에 그 네. 상황에 맞춰서 수비 위치를 잡아주라는 이야기입니다. 리시브 성공률이 60대 한 24 정도 차이가 많이 납니다. 아, 이런 점이 가감한 정지훈 선수입니다. 블로킹을 뚫었어요. 네. 일단 들어가는데 스텝 밟고 가는데 주저하는 게 없거든요. 머뭇머뭇거림 없이 일단 시원하게 들어가고 또 일단 때리고 봅니다. 오늘 경기 정지훈 선수가 5득점을 기록하면서 팀에 활력을 넣고 있는데요. 김주영 선수와 지금 정지훈이 들어와서 분위기는 바뀌었어요. 맞습니다. 정시영이 서브. 자, 길게 뽑아주고 있습니다. 왼쪽 C석공 터치아웃 됐습니다. 그렇죠. 지금처럼 C속공 킥으로 빨리 갔을 때는 굉장히 짧은 대각 쪽을 봐주고 있는데 높게 갔을 때는 2단 상황에서는 긴 코스가 많다라는 이야기죠. 네. 이번 시즌 박종환 선수 격이 다른 그런 공격을 보여주고 맞습니다. 있어요. 하혜진 선수가 들어왔네요. 24대 18. 이렇게 젊은 선수들이 경쟁을 해주면 감독 입장에서는 경기 교체하기가 굉장히 수월해지죠. 들어올 수 있는 선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오늘 박종환 선수는 5득점하고 있습니다. 자, 리시브 됐습니다. 김주영이 맞고요. 김주영 안으로 파고듭니다. 터치아웃 됐습니다. 지금 우선 김주영 선수가 들어오면서 일단 완벽하게 세타 머리 위에 주는 건 아니지만 네. 리시브가 된단 말이죠. 그래요? 그러니까 공격까지 연결이 되고 있고요. 네. 또 큰 공격에서 정지훈, 김주영 선수가 일단 뚫어주다 보니까 이 점수 차이가 이전보다는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황현주가 들어왔을 때는 황현주 쪽으로 목적 서브를 넣고 있기 때문에 좀 리시브가 흔들렸다면은 네, 지금 김주영 선수는 받아주면서 공격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19대 24. 오늘 김주영 선수 공격 성공률 80%. 4득점 하고 있습니다. 리시브 잘 됐습니다. 이동 공격인데요. 이다영 K 시간차 성공. 네. 뭐 중앙에서 시간차 준다면 뭐 주특기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네. 양효진 선수의 코스는 굉장히 많겠죠. 우리 속담에 이가 없으면 잇몸이라는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잇몸으로 경기를 해야 될 때예요. 네, 좀 어려운 공 토스 잘해줬습니다. 20대 24. 자, 서브 득점! 들어왔어요. 김주영의 서브 득점! 그렇죠. 이렇게 한 점 한 점 따라가다 보니까 어느덧 20점이 넘어섰는데 네. 이 분위기가 분명히 쭉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바로 김종민 감독이 타임아웃을 부르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에요. 타임아웃 부릅니다. 됐어. 자, 됐어. 전이잖아. 자, 어차피 지금 정원이 쪽으로 조금 쏠리니까 명호이가 약간 땡기고 네가 조금만 나와 있으라고. 그리고 준비해야 돼. 자, 해. 물론 배구 경기가 기술적인 부분이 뒷받침이 돼야 되겠습니다만 지금 상황은 뭐 기술적인 부분보다는 분위기가 좀 많이 좌지우지를 하는 것 같아요. 우선 현대건설이 초반에는 도로공사가 많이 앞서고 있다가 네. 현대건설이 치고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문정원 쪽으로 지금 목적 서브를 많이 넣고 있는 현대건설의 선수들입니다. 김주영 선수 이번 시즌 첫 번째 서브 득점이 나왔어요. 자, 이번엔 유서연 쪽으로 나이스 강타! 득점! 가로막기 득점! 일단 과감한 건 굉장히 좋았는데 때리는 타이밍도 정확했고 네. 때리는 타이밍이 정확하다면 블로킹하는 선수들도 타이밍 맞추기 편하다는 것을 인지를 해주고 있어야 됩니다. 직선 쪽이 아니고 대각 쪽으로 자신감 있게 볼을 때리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네. 양효진을 넘지를 못했습니다. 오늘 양효진은 브로킹 3득점. 점수는 2점 차이. 자, 네. 지금은 넘기지를 못하면서 두 팀의 1세트는 25대 21로 한국도로공사가 석점을 앞선 가운데 세트스코어 1대0을 만드는군요. 우선 초반에 서브 공략이 굉장히 좋았고 레프트 쪽에서 득점이 잘 나와주고 있는 도로공사고 네. 현대건설은 김주영 선수가 들어온 이후에 분위기가 굉장히 밝아졌습니다. 세트는 내줬습니다만 희망을 발견한 현대건설. 자, 2세트가 더 기대가 되는군요. 잠시 후에 중계방송 이어드리겠습니다. 수원입니다. 사람들 표정을 둘러봐 심장이 뛰긴 나할까 거울 속에서 뛰쳐나와 와우 와우 뛰어올라 1, 2, 3, 4, 5, 6, 7, 8 높이 올라
언제나 당신을 위해 어느 것 하나 부족함 없이 사람을 위한 집 함부로 지을 순 없습니다. 집에 대한 바른 생각 대방건설. 오빠랑 도드람 아빠랑 친구랑 도드람 콜드체인 시스템으로 신선하게 한돈 중에 한돈 도드람 한돈 맛있는 우리 돼지 도드람 진짜 맛있어. 잘들 논다, 잘들 놀아. 얼마나 놀았길래? 놀라운데? 놀이로 생각하고 꿈을 찾게 하는 곳으로 놀이의 가치를 다시 볼 때입니다.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모든 순간 스페셜하게 스페셜티 카페라떼. 괜찮았던 김 부장님 괜찮아져 왔잖아요. 천만다행 삼성화재라서 천만다행. 당신의 봄 삼성화재. 여기는 다시 수원입니다. 이번 시즌 5위 한국도로공사, 6위 현대건설, 이 두 팀이 2라운드 경기를 갖고 있는데 지난 1라운드 경기 163분의 대혈투, 오늘 2라운드가 시작이 됐습니다. 초반에 분위기 안 좋았던 현대건설이고 결국 한국도로공사가 1대0을 만들었는데 그러나 마지막에 김규양 선수가 분위기를 굉장히 끌어올렸거든요. 김주영 선수가 들어와서 공격 성공률이 80%, 효율도 80%, 굉장히 순도 높은 공격 성공률을 보여줬습니다. 반대로 유서연 선수가 한 경기에 최다 이 서브 득점이 1득점이었는데 오늘 1세트에만 서브 3득점을 몰아넣었어요. 그러니까 오늘도 유서연 선수는 본인의 존재감을 확실히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유서연 선수는 뭐 지난 경기도 마찬가지고 오늘 경기도 마찬가지고 인생 경기 중입니다. 그렇습니다. 앞으로 더 잘하는 인생 경기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우선 확실히 이번 시즌에는 많이 보이지 않던 선수들이 많이 출전하는 모습이 보이죠. 그렇네요. 이효희, 박정아, 배윤아, 문정원, 유서연, 정대영 선수. 유서연 선수 계속 선발 출장하고 있고요. 황민경, 정시영, 김주양, 정지윤, 양효진, 이다영 선수. 이 황현주 선수가 이번 2세트 선발 나오지 않고 있는 모습이고요. 네, 사실 지난 경기까지 점유율도 많이 받기도 많이 받고 때리기도 굉장히 많이 때리면서 아마 황현주 선수 또한 체력적으로 문제가 분명히 정상적이진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습니다. 황현주가 이번 시즌의 리시브 성공률이 18%, 점유율이 16%였으니까 오른쪽 공격수로서는 굉장히 많이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두 팀의 2세트가 시작이 됐습니다. 리시브 어렵게 됐습니다. 왼쪽 강타. 자, 받아올리는 현대건설. 정시영의 연결이 썩 좋지는 못했는데요. 페인트로 돌린다는 것이 범실. 정지훈 선수는 계속해서 본인의 것을 해주면 됩니다. 맞춰 때리려고 하기보다는 그냥 이전처럼 본인 하던 거 하면 되고, 가장 많은 점유율이 지금 정지훈 선수거든요. 30%가 넘습니다. 그렇습니다. 경남여고 졸업 예정자 정지훈. 받아올리는 정시영. 다시 한번 오픈. 볼을 끌어올리는 이호이 세터. 연타 페인트인데요. 박정아 선수가 상당히 여유가 생겼네요. 그렇습니다. 확실히 공격 라인에서 좀 여유 있는 모습은 확실히 도로공사 선수들이 공격 라인에서만큼은 훨씬 더 안정적인 모습이죠. 그러니까 코스가 우선 굉장히 다양합니다. 대표팀에서도 팀의 주포고요. 김연경 선수와 계속 공격을 책임지고 있는 박정환 선수인데 이번 시즌은 팀에서 공격을 좀 책임지는 그런 면모가 더 강해졌고요. 리스브 됐습니다. 자, 왼쪽 강타 끌어올리는 김연경. 브로커 두 명이 뜹니다. 자, 브로킹 바운드. 유어 브로킹이 됐습니다. 자, 백에 속공. 오른쪽. 수비 좋아요. 유서연의 수비. 그대로 넘기고 있는 배우라. 자, 받아올리는 현대건설 오른쪽 강타. 자, 수비 커버가 됐습니다. 이번엔 왼쪽이군요. 자, 오른쪽 왼쪽 막히는군요. 지금도 어떻게 보면 정지훈 선수가 때리긴 잘 때려줬는데 때리고 난 이후의 동작이 바로 돼줘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서는 분명히 구력의 차이가 있을 겁니다. 반대로 이제 오른쪽 왼쪽 윙 스파이커들이 브로킹에 자꾸 막히다 보니까 젊은 선수들 좀 주눅들지 않을까 이도희 감독이 걱정될 것 같은데요. 너무 카바해 주니까 막 공간이 겹치잖아. 앞에 짧은 거 어디가 받으니까 네가 직선 잡으면 되고 너무 카바해 주지 말라니까. 안돼.
이도희 감독은 연패의 늪을 어떤 식으로든 좀 빠져나오려고 할 텐데요. 그렇죠. 아마 선수단 전체가 지금 안 힘든 사람은 없을 거예요. 연패가 정말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근데 어떻게 해요? 경기는 해야 되고 시즌은 치러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이겨내줘야겠죠. 이도희 감독도 그렇고 이다영 세터도 그렇고 이다영 세터도 보니까 약간 살이 좀 많이 빠져 보이고요. 네. 이도희 감독도 얼굴이 좀 까칠해 보이고요.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점수 3대0. 이호희의 서브. 자, 리시브 됐습니다. 가운데 쪽으로. 자, 지금도 준비가 늦었어요. 글쎄요, 지금은 리시브가 넘어가면서 어렵게 잡기는 했는데 앞쪽으로 뭐 어려운 상황이긴 했는데 앞쪽 브로킹이 너무 탄탄하게 붙어있는 상황이었죠. 그렇죠. 너무 박정환 붙었고요. 선수, 네. 배우나 선수가 같이 땄는데 박정환 선수가 이번 시즌 그 브로킹에서도 굉장한 자신감이 있는 것 같아요. 서브 득점입니다. 득점이네요. 서브 득점. 초반에 5대0 한국도로공사. 이호희 선수 서브가 정말 천천히 가는 것 같지만 굉장히 까다로운 구질을 가지고 있고 일단 목적타 서브 또 끊어 때리는 서브를 기가 막히게 넣어줍니다. 네. 이번 시즌 첫 번째 서브 득점이었고요. 이호의 서브. 신인급의 젊은 선수들에게 지금 목적 서브를 계속 놓고 있는 한국도로공사. 오픈! 이번엔 조금 길었네요. 박정아 선수도 좀 아쉬움이 크게 남는 듯한 네. 그런 공격이었는데요. 점수 1대5가 됐습니다. 1세트도 후반부터는 좀 치고 따라오는 모습이었는데 초반에 너무 벌려놓고 따라가니까 힘든 거죠. 그러니까요. 초반부터 좀 좁혀줘야 됩니다. 이럴 때는 좀 강한 서브가 나와주면 좋아 보이는데요. 자, 그대로 넘겼어요. 넘기군요. 블로킹 자리 못했죠. 자, 빠르게 준비가 필요합니다. 강타! 그렇죠. 터치아웃 네. 됐습니다. 정지훈 선수의 강타 득점. 그래서 지금도 어떻게 보면 공격 득점이 나왔지만 첫 번째로 서브 공략이 굉장히 잘 됐습니다. 물론입니다. 서브로 승부를 봐줄 필요도 있어요. 확실히 강한 서브가 들어가면은 그 동료 선수들도 분위기가 같이 살거든요. 문정원. 시석공. 완벽한 호흡입니다. 자, 바로 분위기를 뺏어오면서 6대2. 워낙 다양한 곳에서 공격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양효진 선수가 라이트 쪽을 블로킹하러 가려다가 런닝 스텝으로 밟아가면서 따라가는 게 네. 굉장히 힘들거든요. 지금 안정감이 많이 느껴지는 그 도로공사의 공격이었죠. 그렇습니다. 양효진 선수가 전위쪽에 올라와 있는 현대건설. 박정환의 강서브. 자, 리시브가 잘 안 되다 보니까 양효진 쪽으로 좀 공격이 안 가고 있어요. 두 명 바퀴 뜹니다. 직선타. 네. 저는 지난 경기 때 경기 중계를 하면서 네. 이 유서연 선수가 알레나 선수가 앞에 있는데 굉장히 맞춰 때리기보다는 계속해서 과감하게 때려서 뚫어내는 모습이 굉장히 인상적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젊은 선수들의 패기가 느껴지는 맞습니다. 그런 공격이었죠. 오늘 경기도 역시 유서연 선수가 아주 파이팅을 보여주면서 지난 1세트에 7득점, 이번 2세트도 1득점. 자, 박정원 선수의 서브 범실. 점수 3대7. 현대건설은 도로공사의 범실 때문에 득점이 좀 많이 나오고 있고요. 맞습니다. 네. 자, 본인들의 득점을 만들 필요가 있는 현대건설입니다. 김주영 선수가 지난 1세트의 분위기를 많이 바꿨거든요. 김주영의 서브. 자, 호흡이 안 맞았습니다. 양효진 준비. 성공. 네, 그렇죠. 뭐 블로킹이 앞에 있어도 크게 신경 쓰지 않고 일단 양효진 선수가 올라와서 찬스볼로 세터에게 전달이 되면 속공을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해주고 있고요. 어쩔 수 없이 2단이 랠리가 많이 됐을 때는 시간차 공격을 사용을 해주고 있고요. 그러니까 전위 쪽에 올라오면은 한 60% 이상은 양효진에게 갈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맞습니다. 네. 자, 계속 서브를 넣고 있는 김주영 선수입니다. 김주영의 서브. 자, 리시브를 잘 줬습니다. 왼쪽 스파이크. 깨끗한 득점을 만들어내고 그렇습니다. 있는 유세현 선수입니다. 점수 8대4로 테크니컬 타임아웃을 한국도로공사가 여전히 잡고 있습니다. 수원입니다. 언제나 당신을 위해 어느 것 하나 부족함 없이 사람을 위한 집 함부로 지을 순 없습니다. 집에 대한 바른 생각 대방건설. 이번 시즌 두 팀의 2라운드를 여러분께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양효진과 정대영 선수, 대한민국 배구의
과거와 또 현재, 미래를 책임지는 선수들이 이제 경쟁을 하고 있는데요. 네. 너무나 서로를 잘 알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팀은 아니었지만 네. 서로를 상대해야 되는 선수들이었기 때문에 중앙에서 또 포지션을 맞물릴 때는 이 두 선수를 많이 붙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네. 그러면서 서로에 대해 너무 잘 알고 있고 또 서로가 서로에게 또 자신감이 있다라는 이야기도 있거든요. 네. 경기당 29득점, 23득점. 같이 만나서는 정대훈 선수와 네. 양효진 선수. 오늘 양효진 선수가 3득점하고 있고요. 정대훈 선수가 한 점하고 있고 9득점, 2득점인데 아무래도 윙스파이크 쪽보다 양효진을 많이 쓰고 있는 현대건설의 공격 패턴이고요. 그렇습니다. 자, 목적 서브 들어왔습니다. 점수는 8대4입니다. 왼쪽 강타 성공입니다. 오늘 이다영 세터가 레프트로 뽑아주는 토스가 굉장히 안정감 있게 끝이 살아서 잘 가고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정지훈 선수의 스타일이 워낙 놓고 치는 스타일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좀 안정감 있게 높게 뽑아주는 토스를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고등학교 시절에도 이제 가운데 공격을 했습니다만 좀 큰 공격을 많이 있었던 정지훈 선수 아니겠습니까? 목적 서브 들어옵니다. C석공 약간 볼끝이 좋지 못했는데요. 네. 확실히 유소연 선수가 자신감이 생겼네요. 그런데 자, 네터치 범실이라는 판정이 있었고 네. 네트를 건드린 게 아니다라는 이야기죠. 네트가 아니고 그 옆에 묶어주는 줄을 건드렸다라고 선수들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요. 네. 김종민 감독이 그래서 좀 강하게 어필을 해봤는데요. 강기주 심과 송희석 부심 대화를 하고 있는데 일단 네트가 흔들리긴 흔들렸는데 심판은 네터치 범실을 이야기를 했고요. 저희 중계 방송할 때 주심 쪽에 고배율에 또 카메라를 장착을 해서 이런 상황을 계속 지켜보고 있는데요. 우선 비디오 판독을 요청하는군요. 블로커 네터치에 대한 비디오 판독을 요청하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선 본인들의 네터치가 아니란 이야기고요. 여기서 공 처리를 하고요. 내려왔는데 자 그러나 네. 마지막에 내려오면서 뭔가 이제 그물을 건드리긴 건드렸는데요. 유세현 선수. 여러분들 보시고 있는 이 카메라가 여기서 저희가 내려와서 그렇죠. 네. 이게 안테나 안쪽인지 네. 바깥쪽인지의 판단을 내리겠죠. 그렇습니다. 자 마지막에 들어와서 이게 안쪽인지 바깥쪽인지 일단 가슴 쪽, 배 쪽이 네트를 건드렸습니다. 우선 몸이 네. 네트를 건드려서 네. 그물은 철렁거렸는데요. 그렇죠. 이것이 안테나 사이드 마크의 안쪽인지 바깥쪽인지를 이제 판단을 하겠죠. 네, 확인을 하겠죠. 현대건설 선수들이 좀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김종민 감독으로서도 지금 이 비디오 판독이 경기 초반에 좀 상당한 의미가 있는 그런 판독일 겁니다. 네. 판독 시간이 좀 꽤 길어지겠는데요. 그렇습니다. 유해자 경기 감독관과 조선행 심판 감독관 송인석 부심이 같이 의견을 교환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닿은 쪽이 이제 안테나 사이드 마크 안쪽인지 바깥쪽인지를 보면 될 것 같아요. 아주 신중하게 지금 네. 판독을 하고 있습니다. 확인 결과 공격자 네터치로 판독되었습니다. 네, 공격자가 그물을 건드린 걸로 그렇습니다. 유세윤 선수가 이제 네터치를 한 걸로 그렇죠. 판독됐습니다. 이 안테나 바깥쪽도 맞았고 약간 숙이면서 안쪽을 스치고 지나온 듯합니다. 네. 이렇게 되면 점수는 6대8로 바뀌는 겁니다. 6대8 이제 점수는 2점 차이가 됐습니다. 서브는 현대건설이 이제 하겠고요. 강주희 심판이 지금 주장을 불러서 뭔가 이제 이야기를 했죠. 그렇습니다. 네. 6대8 점수는 2점 차이. 현대건설의 서브 연결이 됩니다. 이동 석점. 네. 호흡이 완벽했네요. 완벽했습니다. 지금처럼 뭐 완벽하게 이효희 세터 머리 위에 간다면 정대영 선수가 나가면 또 배은하 선수가 있고 두 네. 선수 다 뒤쪽으로 이동할 수 있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뒤쪽 호흡을 쓸 수 있는 옵션이 너무나 많이 생기기 때문에 힘들어지거든요, 상대는. 배윤아 선수가 움직일 때는 좀 더 길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운신의 폭도 그렇죠. 있고요.
자, 가운데 개인 시간차 마지막에는 3단 넘겼어요? 넘겼는데요. 정대웅 선수를 한번 활용을 할까요? 정대웅 뜹니다. 성공입니다. 정대영 선수가 이번 시즌의 초반에 지난 시즌보다 점유율도 많이 올라갔는데 성공률도 많이 올라갔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제가 같이 선수 시절 할 때 제가 분명히 산삼을 먹는 걸 봤는데 오늘 경기 전에 산삼을 먹냐고 물어봤더니 노코멘트 하는 거 보니까 먹는 모양인데요. 먹는 것 같아요. 네. 지난 시즌보다 공격 점유율이 약 한 4%포인트가 높아진 정대웅 선수고요. 양효진과의 오늘 전위 쪽에서의 대결. 그렇습니다. 지금 또 정대영 선수 앞이었는데 조금 짧게 가져가면서 살짝 블로킹을 피해 가줬거든요. 그러니까요. 앞에서 때릴 수 있는 상황이 많은데 이 네. 거리를 조절하면서 짧게 길게 사인을 계속 바꿔줘야 됩니다. 양효진의 서브. 목적 서브 들어왔습니다. 리시브를 잘 넣습니다. 다시 한번. 노련합니다. 정대웅 선수도 전위 쪽이기 때문에 이호희 선수가 정대웅을 많이 활용을 하는군요. 그렇죠. 그 어느 때보다도 뒤쪽을 많이 활용을 하고 또 황민경 선수가 전위에 있기 때문에 네. 충분히 계속해서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황민경이 전위에 올라왔을 때 현대건설은 높이 쪽에 약간 문제가 생기거든요. 네. 리시브 됐습니다. 이동 켈게 그렇죠. 네. 정시영. 정시영 선수가 이번 시즌 점유율이 4% 정도밖에 되질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더 올려줘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 시즌 한국생명에서 7% 정도의 점유율을 가져갔었던 정시영 선수 아니겠습니까? 네, 4%인데 공격 성공률은 48%, 나쁘지 않습니다. 맞아요. 11대 8입니다. 이다영의 서브. 자, 긴 이동 공격인데 네. 너무나 손쉽게 공격 득점을 하고 있는 한국도롱사예요. 저 지금 뭐 랠리도 되지 않고 일단 리시브 받으면 계속해서 정대영 선수를 사용을 해주고 있는데 네. 계속 사인은 바뀌어요. 백 A 퀵을 짧게 했다가 길게 끌고 나갔다가 그러니까 블로킹이 어디로 갈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지난 1라운드 때도 황민경 선수가 이제 브로킹 가담하는 쪽으로 계속 집중 공격을 했었던 이호희 세터였는데요. 다시 한번 김주영 강타 성공입니다. 지금도 호흡 굉장히 좋습니다. 네. 그러니까 레프트 한 자리 김주영 선수가 전이 4번 자리로 나왔을 때 좀 득점이 많이 나와야 되거든요. 저 본인이 받고 타이밍도 빨리 쏴주기보다는 조금 더 타점을 잡을 수 있게 올려주고 있고요. 네. 황민경의 서브 준비. 서브가 좋은 선수입니다. 강한 서브 들어왔습니다. 자, 받아올리는 한국도롱사. 빈자리 쪽으로 배윤아 선수. 오늘 이효희 선수가 중앙만 사용을 하려고 하나 봐요. 그렇네요. 지금 황민경 선수가 올라오면 블로킹이 낮아지고 또 정지훈 선수가 올라오면 블로킹은 뭐 황민경 선수보다 높다 하더라도 낮은 쪽에 속한다 하고 뭐 어디를 잡을지는 아직 완벽하게 익힌 선수가 아니기 때문에 계속 사용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대단히 노련한 이호희 선수의 경기 운영이고요. 반대로 자, 지금은 포지셔널 폴트를 그렇습니다. 지적하고 있는데요. 위치 반칙. 정시영 선수와 김주양 선수를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요. 네. 그러니까 마음이 급하면 이래요. 그렇죠. 정시영 선수가 김주양 선수 앞쪽으로 오면 안 됩니다. 자, 빠르게 서브를 넣고 있습니다. 왼쪽 강타. 받아올리는 한국도롱사. 자, 브로킹 마지막에는 3단 넘기고 있습니다. 자, 왼쪽이 세팅됐거든요. 오픈. 자, 정확히 미팅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이번엔 박정아. 끌어올리는 김현전. 오른쪽 스파이크. 유서연 선수가 지금 거의 리베로급의 수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2단 연결합니다. 가운데. 자, 네, 맞고 나갔죠. 자, 브로커 네. 손끝을 잘 밀었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정시영 선수도 중간에 한 번씩 써줘야 상대도 정시영 선수를 머릿속에 마크해야 된다는 인식이 있거든요. 계속해서 쓰지 않으면 일단 중앙은 왼쪽 오른쪽으로만 나뉘기 때문에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정시영의 서브. 수비가 됐어요. 강타. 수비됐죠? 쫓아가는 이호희. 자, 그대로 3단 넘기고요. 양효진 선수가 전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개인 시간차. 자, 지금은 이호희 선수가 자리를 지키고 있었네요. 박정아의 공격은 바깥쪽. 그대로 나갔네요. 추격하고 있는 현대건설. 박정환 선수가 8득점을 해주고 있긴 한데 성공률이 아주 나쁘진 않는데 이전에 워낙 좋았으니까요. 그러니까 김종민 감독 이야기를 들어보자면 연습할 때 보니까 몸이 조금 무거워 보인다고는 하더라고요. 그렇습니까? 무거울 때가 됐죠. 네, 그럼요. 네.
사실 이번 시즌만 해도 3대2 게임이 4번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3승 1패를 했었던 이 3대2 게임이었는데 15대 11. 정채영 선수의 서브 범실 때문에 15대 11입니다. 점수는 넉점 차이. 박정화의 서브. 자, 목적 서브 김현준 선수가 잘 받고 있습니다. 가운데로 잘라 들어옵니다만 네. 배우나 선수를 넘지를 못했어요. 그렇습니다. 배우나 선수가 기다리고 있는 앞으로 찾아 들어가듯이 코스를 굉장히 잘 잡아줬습니다. 점수 16대 11입니다. 수원입니다. 언제나 당신을 위해 어느 것 하나 부족함 없이 사람을 위한 집 함부로 지을 순 없습니다. 집에 대한 바른 생각 대방건설. 두 팀의 이번 시즌 2라운드 2세트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16대 11로 도로공사가 5점을 앞서고 있는데요. 오늘 경기는 흡사 젊은 선수들과 베테랑 선수들의 대결로 압축이 되는 것 같은 양상인데 오늘 공격 성공률 박정화 선수가 35%, 정지훈 선수가 26%, 양효진 선수가 64%를 차지하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양효진 선수가 잘해주고 있는데 양효진 선수가 때릴 수 있을 때는 뭐 양효진 선수에게 많이 올라가는데 지금 정지훈 선수가 레프트 포지션에 들어가 있다 보니까 네. 어쩔 수 없이 때려야 되는 공도 많이 생기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점유율이 지금 상당히 높습니다. 양효진 선수가 전위로 올라왔을 때 양효진을 많이 활용을 하는데 지금 이호희 선수가 좀 좋아하는 위치를 정확히 찾아 들어가면서 좋은 수비를 보여줬고요. 자, 한국도로공사 박혜미 선수 친정팀을 상대로 이제 서브를 넣겠습니다. 박혜미의 서브 오른쪽 성공입니다. 김주현 선수도 지금 오늘 들어와서 받고 때리고 본인이 받았을 때 오히려 받았을 때 더 김주영 선수를 선택하고 있는 이다영 세터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 리듬이 괜찮다고 좋죠. 네. 이다영 선수가 판단을 한 거겠죠. 넉점 차이. 김주영 서브. 자, 리스브 짧아지면서 오픈이 돼요. 블로킹! 유서환 선수가 양효진 선수 앞에서는 매번 한 번씩 걸려주네요. 그러니까요. 네. 또 자신감 있게 양효진 쪽으로 볼을 때려요. 높거든요. 네. 사실 직선 쪽에 이다영 선수도 높이가 만만치 않은 높이였기 때문에 김정민 감독. 어디다 때려? 그 폼에서 스테이트로 확 돌려가지고 브로킹 되고 브로킹을 이용할 줄 알아요. 캐치 하나 해야 돼. 캐치 하나. 빨리 떠. 속도 빨리 떠. 김정민 감독이 유소연 선수에게 큰 질책은 하지 않았네요. 네, 우선 자신감 있게는 좋았는데 일단 뭐 유서연 선수가 10개 때리면은 양효진 선수가 뭐 100% 다 잡는다는 조건은 아니지만 네. 그래도 웬만해서는 흔들릴 브로킹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정석으로 때리면요. 네. 그러니까 지금 그 폼에서 직선 쪽으로 좀 틀어치는 블로킹을 이용한 공격을 해주라는 주문이 나왔습니다. 윙 스파이커로서 174cm이기 때문에 신장이 이렇게 높은 편은 아니거든요. 맞습니다. 브로커를 활용할 줄 아는 플레이를 해달라고 또 주문을 했을 겁니다. 13대 16. 자, 연결 뒤쪽으로. 자, 길게 김연경. 좋고요. 2단 바운드가 되었습니다. 자, 그러나 마지막 연결이 좋지 못했던 현대건설 임명호, 문정원 강타. 마지막에는 네. 2단 올리지를 못했군요. 문정원의 득점. 문정원 선수도 많은 득점은 아닌데 일단 외국인 선수가 없다 보니까 이전보다는 그래도 하나 두 개씩 주는 빈도수가 늘어났습니다. 기본적으로 문정원 선수가 리시브 그 점유율이 60% 가까이 되는 선수니까. 네, 반 이상을 책임지고 있는 문정원 선수죠. 맞습니다. 공격까지 하기엔 좀 버겁겠죠. 하예진이 전위에 들어왔고요. 점수는 17대 13으로 도로공사가 앞서 있습니다. 이다영 오픈 쫓아가지요. 2단 바운드 박혜미. 양효진과 사이드 왼쪽과 양효진 다시 한번 받아올리는 이호이 세터. 잘라서 들어왔습니다. 두 팀 모두 수비 집중력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브로킹 정대영. 저 랠리 되는 와중에도 공격수가 때릴 때 어느 코스로 때릴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정대영 선수입니다. 네. 지금도 빨리 뜨지 않고 타이밍도 정확하게 상대가 때릴 때 늦게 올라가면서 정확했습니다.
이번 시즌 브로킹이 18개고요. 브로킹 부분 5위를 달리고 있는 정대영 선수였습니다. 자, 브로킹 4대1. 한국도로공사가 지금 3개 앞서고 있습니다. 리스하는 김주양. 자, 왼쪽에서 좀 득점이 나와줘야 되는데요. 정지우 선수의 득점 추가. 정지훈 선수의 성공률이 좀 떨어져 있기 때문에 좀 효율성으로는 좀 올려줄 필요가 있겠죠. 네. 14대18. 정지훈 선수가 이번 세트 3득점 하고 있고요. 양현진 선수가 3득점 하고 있고 정시영이 2득점. 정지훈의 서브. 리스크 났습니다. 자, 지금은 알아차렸죠. 자, 브로킹 3명이 뜨는데요. 어렵게 볼을 살리고요. 다시 한번. 자, 윙플레이 노리나요? 케이시가 자 다시 한번. 이번엔 길게 득점하고 있는 양효진. 어떻게 보면 지금 양효진 선수도 베테랑급이잖아요. 네. 지금 머리 두뇌 싸움이라고 할까요? 3명이 블로킹을 떴는데 이효희 선수가 기가 막히게 알아차리고 잘 받았어요. 이효희 선수가 위치를 잘 알고 있다는 것을 알고서는 네. 이번에는 코스를 바꿔서 그냥 길게 한번 때려주고 있습니다. 방금 전에도 사이드 쪽, 대각 쪽을 좋아하는 양효진 선수였기 때문에 이효희가 이제 대각 쪽에 가 있었는데 그렇죠. 가운데 길게 때렸던 양효진 선수였습니다. 15대18. 자, 서브 들어왔죠. 자, 왼쪽 푸시 페인트. 황민경. 자, 연타로 우선 볼을 살리고 있습니다. 문정원의 공격. 이효희 왼쪽 강타. 자, 브로킹 바운드가 됐습니다. 자, 반격기는 현대건설 득점. 깊습니다. 네. 사실 이 코스는 막기 어려워요. 그래서 수비하는 선수들이 라이트 전에 있는 선수들이 그냥 놀고 있으면 안 되고 생각보다도 더 깊은 각이 나오기 때문에 네. 저 지금 라인까지 빠졌는데 그 안쪽으로 들어오고 있거든요. 라인에 맞물려서 서 있어줘야 됩니다. 두 팀의 공격은 어느 정도 좀 패턴이 읽혀지는 그런 패턴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격하는 선수들의 이 두뇌 싸움 네. 상당히 볼만한데요. 그렇습니다. 코스를 굉장히 한 번 받으면 계속 코스를 바꿔주고 있는 양효진 선수죠. 자, 박정원 선수가 들어왔습니다. 서브는 계속해서 정지우 선수가 넣고 있습니다. 점수를 지금 2점까지 좁히고 있는 현대건설인데요. 이동 공격 득점. 네. 양 팀의 세터들이 고집 있게 지금 가운데를 많이 쓰는데요. 일단 이 전에 한번 써봤을 때 황민경 선수가 유효 블로킹을 잘 시켜줬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해서 득점을 만들고 돌리는 이효희 세터입니다. 네. 이전 상황은 황민경 선수의 손 한쪽에 걸리면서 유효 브로킹이 되지 않았습니까? 19대16. 이번정이 다시 들어와 있는 한국도로공사. 문정원이 좀 서브 욕심을 내지 않을까요? 강한 서브 들어옵니다. 자, 받아 올리는 황민경. 황민경 연타. 자, 그대로 3단 넘기고 있는데요. 득점 성공. 자, 어떻게 보면 유세환 선수도 잘 달래서 욕심내지 않고 잘 때려줬는데 사실 이런 공이 강하진 않지만 받기 어려운 건 사실인데 네. 놓쳐서는 안 되는 공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요. 자, 강타를 때리기 좀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연타 득점이 됐습니다. 이도희 감독. 전진을 줘야지. 자, 캐치 하나만 버티고 공격이 이렇게지. 안쪽에서 여기 둘이서 같이 묶어. 알았지? 안돼! 이도희 감독 많은 말을 하기보다는 선수들에게 좀 구체적인 그런 기술 지도를 하면서 분위기를 바꿔봤는데 두 번째 작전 시간 요청. 이번 시즌 6경기 동안에 한 경기도 이기지를 못했던 수원 현대건설. 단 승점 한 점만을 챙겼는데 그 경기가 지난 1라운드 이 한국도로공사와의 경기였어요. 맞습니다. 네. 문정원의 서브. 강한 서브. 자, 직선 쪽을 들어맞고 있는 현대건설. 황민경. 브로킹을 활용합니다. 황민경 선수의 득점이 지금 너무 늦게 나왔습니다. 네. 1세트에도 공격 점유율은 많이 가져갔는데 성공률이 나오질 않았거든요. 네. 네, 황민경 선수 쪽에서만 공격이 몇 점 더 뚫어져도 조금 더 원활하게 갈 수 있는 현대건설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황민경이 받는 그 횟수가 많다 보니까 더 공격적이지 못할 수도 있겠고요. 백채림 선수가 들어와서 양효진과 교체가 됐고요. 원포인트 서버. 개인 시간 차. 자, 지금은 짊어지면서 볼을 때렸어요.
지금은 토스를 하기보다는 너무 공을 살짝 건드렸어요. 자신감이 좀 떨어져 있는 모습처럼 보일 정도로 네. 일단 쭉 뻗어줘야 되는데 손에도 잘 들어오지 않았거든요. 마지막에는 정시용 선수의 손 맞고 브로킹 된 걸로 보여지는데요. 다시 점수는 2점 차이가 되었습니다. 이번 서브가 중요할 것 같아요. 백재림의 계속되는 서브. 자, 리스브는 됐습니다. 자, 높이가 약간 낮았습니다만은 네. 네, 처리가 잘 됐네요. 그러니까 낮았긴 낮았는데 상대 블로커가 절대 읽지 못했거든요. 네. 폼도 앞쪽 폼이었고 좀 낮은 공이었는데 본인이 무릎을 낮춰가면서 뒤로 살짝 빼줬기 때문에. 그렇군요. 근데 또 베테랑인 정대영 선수였기 때문에 또 처리가 가능했습니다. 네. 21대 18. 유소연의 서브. 자, 빈잘 쪽을 고르기가 좀 쉽지 않아요. 황민경 블로킹. 정대영 선수죠. 오래간만에 강 스파이크를 때려봤던 황민경 선수. 그러나 정대영 선수를 넘지를 못했어요. 황민경 선수가 오늘 경기에서 정대영 선수 때문에 애를 많이 먹습니다. 그렇습니다. 공격할 때 블로킹에서 좀 어려움을 겪고 있고요. 지금은 또 때리는 상황에 정대영 선수가 앞에 있죠. 네. 22대 18. 유소연의 서브는 길었고요. 서브 범실. 19대 22. 두 팀 모두 좀 분위기를 바꿀 필요가 있는 오늘 2라운드 두 번째 경기이고요. 현대건설은 연패를 좀 탈출해야 되는 상황. 절박함이 사실 굉장히 크거든요. 맞습니다. 최대한 박정환 선수를 아껴주고 있고 필요할 때 뽑아주고 있는 도로공사입니다. 네. 앞으로 갈 길이 멀기 때문에 김종민 감독으로서도 박정환 선수를 뭐 적극 활용하기보다는 좀 네. 감을 활용하는 듯한 감을 살리는 그런 투입을 하고 있고요. 23대 19. 정대영의 서브. 가운데 후위 공격. 자, 지금은 네. 득점입니다. 네. 후위 공격도 타이밍이 맞으면 정말 시원시원하게 때려주고 있는 정지훈 선수인데요. 네. 이번 시즌 이 후위 공격 득점이 첫 득점이 나왔어요. 자, 마지막 때리는 순간에도 확실히 각도를 주면서 대각 코스가 강합니다. 점수는 석점 차이고요. 이호희. 자, 가운데로 김현준이 잘 읽었습니다. 시석검. 자, 끌어올리는 임명옥. 왼쪽까지요. 역시 왼쪽. 이호희. 박정아. 김현균의 멋진 수비. 자, 그리고 오른쪽 스파이크. 나이스 공격입니다. 김주영의 득점. 저 오랜만에 긴 랠리 끝에 득점을 현대건설이 가져갔습니다. 의미가 있죠. 그렇죠. 지금 점수 차이가 많이 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하나 두 개만 차고 나간다면 충분히 네. 승산이 있습니다. 바로 현대건설 쪽으로 분위기가 바뀌니까 김종민 감독이 흐름을 끊습니다. 천천히. 지향이는 자 라이트에서 스트레이트 지금 하나도 안 때렸어. 스윙이 전부 안쪽이라고. 접고 있다가 밀어넣어야 된다고 사이드에서. 하나 바로 하나 바로 한번 가야 돼, 한 번에. 블로킹 할 때 직선보다는 안쪽이 많기 때문에 네. 직선 쪽보다는 안쪽을 계속 봐주라는 이야기고요. 김주영 선수가 오늘 8득점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번 2세트 3득점. 그러니까 브로커하는 선수들이 이제 직선 쪽보다 사이드로 좀 더 신경을 써달라는 그렇죠. 네. 김종민 감독의 이야기였습니다. 2점 차이기 때문에 현대건설 선수들 과연 집중하면서 분위기를 바꿀 수가 있을지요. 황민경의 서브. 자, 이동 공격인데 네. 워낙 길게 뛰기 때문에 브로커들이 쫓아가기도 좀 힘들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완벽하지 않은 호흡이라도 오늘 뭐 완벽하게 뒤쪽으로 가는 호흡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래서 토스가 완벽하지 않더라도 일단 블로킹이 빠지면 네. 정대영 선수나 배우나 선수나 처리할 능력이 있는 선수들입니다. 맞습니다. 24대 21 세트 포인트. 이호희의 서브. 정지훈 강타. 박정환 선수가 볼을 띄웁니다. 자, 그리고 가운데로 하이볼. 그러나 힘이 너무 들어갔네요. 자, 마지막에 하이볼 처리가
공중 위로 뜨면서 25대 21. 세트 스코어 2대0 한국도롱사가 앞서고 있습니다. 이번 세트에는 이호이 세터가 마음 먹고 중앙 공격수를 뒤쪽으로 돌리면서 승기를 잡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서브 득점 한국도롱사가 1개 앞섰고요. 브로킹에서도 5대2로 3개를 앞섰던 한국도롱사. 세트 스코어 2대0을 만들었습니다. 잠시 후에 중계방송 이어드리겠습니다. 수원입니다. 사람들 표정을 둘러봐 심장이 뛰긴 나가 거울 속에서 뛰쳐나와 뛰어올라 1, 2, 3, 4, 5, 6, 7, 8 높이 올라 정든 날처럼 예술은 이 맛이지. 진라면. 와, 진짜 예술. 진라면 스페셜 에디션 호암미로 오뚜기 진라면. 오빠랑 도드람 친구랑 도드람 콜드체인 시스템으로 신선하게 한돈 중에 한돈 도드람 한돈 맛있는 우리 돼지 도드람 진짜 맛있어. 언제나 당신을 위해 어느 것 하나 부족함 없이 사람을 위한 집 함부로 지을 순 없습니다. 집에 대한 바른 생각 대방건설. 그냥 꺾자. 아뷰! 이 맛을 꺾는다. 뚝 부러지는 토핑 요구르트 비오트. 여기는 다시 수원입니다. 연패에 빠져있는 수원 현대건설 이번 시즌 6연패에 빠져있고요. 반대로 김천 한국도롱사 지난 2라운드 첫 경기에서 인삼공사에게 3대2로 승리를 기록하고 이제 분위기를 바꿨는데 네. 오늘 현대건설을 상대로 해서 세트 스코어 2대0 지난 경기 분위기를 계속 이끌고 가는군요. 그렇습니다. 우선 이 세트에는 정준 선수가 굉장히 많은 40%가 넘는 점유율을 가져갔는데 네. 성공률이 21%, 효율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공격에서 뚫어주지 못했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네. 반대로 황민경 선수가 리시브 효율이 50%나 나올 정도로 좋은 수비는 보여주긴 보여줬는데 결국 전위로 올라와서 좋은 공격을 하지를 못했고요. 네. 결국 양효진 쪽으로 득점이 5득점으로 많이 몰린 반면에 다른 선수들이 뭔가 분위기를 바꿔주지는 못했어요. 그렇습니다. 그나마 그래도 뭐 정준 선수나 김주양 선수가 열심히는 해주고 있는데 네. 조금 더 올라와 줘야 되는 건 맞고요. 정지훈 선수가 좀 더 경험을 쌓아가는 과정이라고 보고 특히 이 세트에 정대영 선수의 점유율이 한 24% 정도 됐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작정하고 네. 계속 뒤쪽으로 빼주는 모습이 보였었거든요. 반대로 박정환 선수는 체력적인 안배를 더 해주는 김종민 감독의 느낌이 전달이 됐고요. 네. 반대로 배우나 선수도 4득점을 기록하면서 공격 성공률이 33%. 네. 이호이 세터가 확실히 배우나와 정대영 선수를 집중해서 이제 활용하는 것이 느껴졌었던 지난 세트였어요. 그렇습니다. 유소연 선수도 오늘 잘해주고 있는데 양효진 선수 앞에서 좀 힘든 모습이지만 그래도 이 정도면 지난 경기도 잘하고 연속으로 신장이 크지 않고 공격으로 많이 들어오던 선수는 아니었거든요. 네. 그렇게 보면 연속 경기를 지금 너무 잘해주고 있는 거고 정대영 선수는 글쎄요 오늘 센터 포지션은 굉장히 쉽게 득점을 가져가는 모습처럼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유소연 선수가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다 보니까 하예진 선수가 오늘 경기장에 나오지를 못하고 있는데 사실 이런 내부의 좋은 경쟁이 팀워크를 좀 더 강하게 만들 수가 있겠죠. 그렇죠. 뭐 중앙에서 배윤아 선수도 확실히 폼이 올라오면서 정대영 선수와 뭐 블로킹이며 이동 공격으로 오늘 안쪽보다는 뒤쪽 공격이 많은데 그러니까 세터들이 상대 경기할 때마다 그 팀에 맞는 분명히 본인만의 생각을 가지고 나오거든요. 네. 근데 이호이 세터는 오늘 현대건설을 상대로 뒤쪽을 많이 뚫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로 또 수비를 할 때 보면은 양효진의 공격을 본인이 직접 처리를 하겠다는 강한 의지가 좀 느껴지는 그 수비 위치가 그렇습니다. 워낙 많이 경기를 해보다 보니까 네. 코스를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한 번은 양효진 선수가 그 코스 반대편 쪽으로 이제 역으로 돌렸을 때도 득점이 나왔었고요. 정시영 출발해서 김주양, 정지훈, 양효진, 이다영, 황민경
양효진 선수가 전위쪽 출발이고요. 네. 이호희, 박정아, 배우나, 문정원, 유소연, 정대영 선수. 정대영 선수는 후위에서 출발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현대건설이 양효진을 중심으로 이제 초반에 좀 득점을 많이 하겠다는 감독의 생각이 느껴지는 그런 포메이션이고요. 네. 그러니까 양효진 선수도 점유율이 적은 건 아닌데 어쩔 수 없이 올라가는 공이 레프트 공이 많다 보니까 네. 거기에 대한 점유율이 높은데 성공률만 조금 올려준다면 오늘 점수 차이가 많이 나질 않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자, 네. 오른쪽에 이동 공격 득점하고 있는 문정원 선수. 문정원이 전위로 올라왔을 때는 이렇게 이동 속공 비슷하게 이동 공격을 많이 하거든요. 특히나 이효희 세터의 글쎄 맞는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초반에 이런 플레이를 많이 사용을 해서 문정원 선수를 초반에 써주는데 네. 상대에게 보여주는 거죠. 나 이쪽으로 쓸 거다라는 걸 보여줬을 때 상대는 초반에 썼기 때문에 계산에 들어가게 됩니다. 가운데 네. 속공인가요? 좀 시간 차였나요? 지금 속공인데 네. 약간 높은 속공, 이제 세미 속공이라고도 부르는 속공인데요. 좀 높게 가져가죠. 그렇네요. 그러니까 확실히 속공 부분에서 양효진 선수가 지금 선두를 달리고 있거든요. 54%의 성공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김주양 선수가 지금 공격 쪽에서 분위기를 바꿔줄 필요가 있는데요. 리시브 길게 잘 줍니다. 시간차 성공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초반에 문정원 선수를 많이 쓴다는 것은 그만큼 현대건설의 브로커들을 좀 속이겠다는 그런 전술도 담겨 있네요. 그렇죠. 더군다나 오늘 초반부터 이야기했지만 황민경 선수와 정지훈 선수가 블로킹이기 때문에 대부분을 라이트 쪽에서 많이 플레이를 해주고 있습니다. 네. 점수 2대0. 김현경, 이다영, 개인 시간차 길게 네. 뽑아주고 있는 양효진 선수입니다. 그렇죠. 어쩔 수 없이 큰 공격 담당도 해야 되는 양효진 선수입니다. 지금도 오늘만 봐도 지금 코스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오늘 경기 15득점을 하고 있는 양효진 선수입니다. 팀 내 최다 득점을 하고 있습니다. 정지훈의 서브. 지금은 넘기지를 못했죠. 정지훈의 서브 범실. 네. 경기 중에 다른 선수도 아니고 신인 선수가 네. 선배 언니를 맞추면 힘들거든요. 본인 스스로 힘들거든요. 자, 미안하다고 미안해서 네. 어쩔 줄을 몰랐었던 정지훈 그렇습니다. 선수인데요. 자, 강한 서브를 리스를 잘했습니다. 임명호 선수가 커버가 좋았고요. 그대로 3단. 다시 한번 줄까요? 개인 차. 자, 끌어올리고는 이호희 세터. 유서연. 세팅됐습니다. 오픈. 이걸 살려요. 네. 양효진 다시 한번. 자, 반대편은 한국도로공사 직선 쪽으로 나갔다는 판정이 나왔습니다. 정대영 네. 선수의 공격 범실. 두 팀 모두 수비 집중력이 좋았기 때문에 마지막 그 결정짓는 공격수들의 부담감이 높았었는데요. 특히 이번 세트는 1세트와 2세트와 다르게 현대건설이 초반부터 붙어 나가고 있습니다. 네. 직선 쪽의 공격이었는데 자, 볼이 바깥쪽에 떨어졌네요. 양효진의 서브. 유서연 강타. 자, 황민경이 직접 때립니까? 황민경 스파이크! 성공입니다. 그렇죠. 여기서 황민경 선수의 공격만 조금 더 뚫어놔서 정지훈 선수의 부담감을 조금만 황민경 선수가 가져간다면 조금 더 분배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거든요. 사실 그 레프트 대각에서 득점이 조금만 더 나와도 현대건설이 괜찮거든요. 맞습니다. 점수 4대3. 양효진의 서브. 임명옥 브로킹 2명이 뜹니다. 네. 자, 직선 성공이에요. 맞고 나갔습니다. 유소연 선수의 득점. 네. 유소연 선수가 지난 경기 22득점, 오늘도 10득점을 넘겼고요. 현재까지는 가장 많은 득점을 해주고 있는 선수가 유소연 선수입니다. 맞습니다. 오늘 11득점을 기록하고 있네요. 11득점입니다. 수비가 됐죠. 자, 볼이 약간 좋지 못했는데요. 현대건설. 자, 그대로 넘기는 볼. 범실이 나오고 있는 도로공사입니다. 박정원 선수의 범실. 오늘 처음으로 5대4 현대건설이 앞섭니다. 리드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살짝 공격 범실이 나오는 것은 집중력에서도 조금 흔들리고 있다는 도로공사라는 또 얘기가 되겠죠. 그렇죠.
자, 뒤쪽에 리시버 좀 짧았는데요. 아하. 터치아웃 되면서 네. 박정환 선수의 득점. 한국도로공사 입장에서 네. 봤을 때는 3대0으로 잡을 수 있는 팀들에게는 결국 짧게 경기를 하는 것이 좋거든요. 왜냐면 지금까지 계속 어려운 경기를 하면서 승점 2점을 가져왔었기 때문에 네. 승점 3점에 목이 말라 있을 겁니다. 맞습니다. 자, 점수 5대5 동점이고요. 3세트 초반의 집중력 싸움이 두 팀의 관건입니다. 오픈. 자, 받아올리는 문정원. 2단 연결 됐습니다. 대각선 득점. 네. 박정원 선수가 길게 집중하네요. 가져가기보다는 네. 의도적인 건지 모르겠지만 C킥도 있고 또 C킥 짤이라는 사인이 있어서 상대 블로킹은 C킥에서 기다리고 있을 때 한 발짝 앞쪽으로 뛰어들어오면서 때리는 옵션이 있는데 네. 지금도 호흡이 완벽했습니다. 지금 약간 짧게 들어오면서 공격이 잘 들어갔네요. 그렇죠. 6대5. 시간차. 아, 지금 배우나 선수가 잘 지키고 있었고요. 다시 한번 주는군요. 가운데로. 반대각으로 때려주네요. 황민경. 좀 살짝만 세워달라라는 사인을 해줬죠. 황민경이 오늘 경기 3득점째. 저 황민경 선수도 신장이 큰 선수가 아니기 때문에 때릴 때는 조금씩 변화를 주면서 블로킹을 이용한 공격을 좀 해줘야겠죠. 각도를 줘야 되고요. 6대6 동점. 서브가 좋은 황민경의 서브. 그대로 넘어왔습니다. 자, 지금은 넘기는 네. 상황이었고요. 이다영 자, 선수의 득점이 네. 됐을까요? 어떻습니까? 올리는 척하면서 지금 넘겼는데요. 올린 척하면서 일부러 넘긴 게 아니고 넘어간 것 같은데 아, 지금 그렇습니까? 호의 상황에서 점프 토스를 했기 때문에 네. 위쪽에서 이뤄졌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지난번 경기 때도 후위 쪽에서 브로킹 가담을 해서 한번 네, 지금은 실점했었잖아요. 블로킹이다 보다는 수비가 너무 앞쪽을 보게 왔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옆 토스를 하던 상황에서 의도적이지 않게 넘어갔습니다. 그렇네요. 6대7입니다. 서브 득점! 네. 다시 한번 득점에 성공을 하면서 8대6으로 한국도로공사가 2점을 앞선 가운데 테크니컬 타임아웃입니다. 수원입니다. 언제나 당신을 위해 어느 것 하나 부족함 없이 사람을 위한 집 함부로 지을 순 없습니다. 집에 대한 바른 생각 대방건설. 점수 8대6입니다. 현대건설이 지금 오름세로 올라갔다가 한국도로공사 다시 분위기를 뺏어온 상황이고요. 리시브와 디그 이후에 이 공격 반격 성공률을 보면은 역시 오늘 경기 한국도로공사가 좀 우세를 나타내네요. 네, 1세트, 2세트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1세트, 2세트를 도로공사가 가져가긴 했는데 점수 차이가 그렇게 큰 차이는 아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한두 개의 차이에서 도로공사가 앞섰고 또 그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번 시즌을 봐도 리시브 이후의 공격 그 성공률을 보면은 현대건설이 나쁘지가 않은데 결국 디그 이후에 큰 그 마지막 결정구를 보여주지 못했던 현대건설. 오늘 경기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건 리시브 이후의 공격 성공률도 좋지만 디그가 되고 랠리 도중에 득점이 나와야 네. 연속으로 득점을 가져가고 분위기를 가져올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점수 8대6입니다. 오픈. 받아올리는 한국도로공사 박정환 쪽인데요. 지금도 가볍게 레프트 쪽으로 짧게 빠르게 쏴줬는데 네. 지금 공격수가 워낙 3명이 서 있다 보니까 블로킹들이 따라가긴 따라가지만 손 모양이 미리 들어가기 전에 빠르게 진행이 되다 보니까 또 맞고 나가는 공격이 많아집니다. 이숙자 위원께서는 뭐 지난 시즌 챔피언 결정전부터 박정환 선수가 달라졌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아, 이번 시즌 정말로 달라지는 모습이에요. 블로킹 바깥쪽으로. 네. 김주양 선수의 득점. 김주양 선수가 신장도 좋고요. 힘도 네. 좀 있어 보이고요. 그렇습니다. 네. 코트에서 뛰는 시간이 더 많아지면 더 클 수 있는 어린 선수들은 현대건설 선수들이 많습니다. 지난 보령컵 대회 때도 상당히 좀 인상적인 플레이를 했었던 김주양 선수였고요. 이번에는 배우나 네. 선수의 득점. 지금은 실수가 잘 맞지 않았던 게 오히려 득점이 나는 경우가 많은데 네. 지금도 손끝 맞고 잘못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상대는 수비 위치 준비를 딱 돼 있었는데 앞에 떨어지기 때문에 오히려 맞지 않은 상황도 가끔 나와주면 괜찮습니다. 김현전 오른쪽 강타 밀어내고 있는 김주양 네. 선수입니다.
힘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저 김주영 선수가 우선 지금 오른쪽에서 공격을 해줬는데 벌써 10득점을 올려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일단 양효진 선수에서 중앙에 묶여있던 게 라이트 쪽에서 일단 나뉘어주고 있거든요. 네. 지금도 라이트에서 하고 또 레프트에서도 득점을 해주기 때문에 골고루 분산이 되고 있습니다. 2점 차입니다. 현대건설 지금은 서브 범실하고 있는 김주영 선수. 어떤 면에서 보면은 이도희 감독 참 어려움이 많겠습니다만은 현대건설은 지금 세대 교체 중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어린 선수들이 많고 또 외국인 선수가 빠져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쨌든 승패를 떠나서 본인들이 얻어가는 매 경기 얻어가는 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견뎌내야 되겠죠. 그렇죠. 2단 연결. 자, 그대로 3단 넘깁니다. 문정원도 파고들 준비를 하고 있고요. 문정원 스파이크. 자, 받아올리는 김주영. 브로킹 2명이 뜹니다. 유어 브로킹 됐고요. 자, 뒤쪽으로 가로막기 득점. 정지훈 선수죠. 자, 어쨌든 김주영 선수 10득점, 정지훈 10득점, 양효진 15득점. 굉장히 고른 득점을 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의 삼각편대는 잘 갖춰져 있는데요. 네. 하지만 여기서 성공률을 조금 더 정지훈 선수가 올라와주면 좋겠죠. 네. 오늘 정지훈 선수가 공격 성공률이 25%. 적어도 30% 중반까지는 좀 올라올 필요가 있겠는데요. 근데 아직 신인이기 때문에 네. 네, 앞으로 좀 더 좋아질 거라는 생각은 듭니다. 서브 범실 점수는 12대9. 고유민 선수가 들어와서 지금은 교체가 됐습니다. 후위 자리 쪽을 자 고유민. 자 지금 전위 공격을 하겠군요. 12대9. 강한 서브는 바깥쪽. 네. 10대12. 현대건설이 참 어렵네요. 경기가 잘 안 풀리는군요. 지금 한국도로사 선수들이 집중력이 약간 떨어지면서 네. 분위기를 만들어주고 있긴 한데 쉽지 않아 보입니다. 지금도 네. 정치원 선수는 당연히 레프트로 올라갈 것이라고 생각하고 갔는데 이유희 선수 폼은 레프트 쪽이거든요. 맞아요. 근데 가면서 살짝 뒤로 빼주기 때문에 블로킹이 따라오지 못하고 있고 황민경 선수가 따라왔지만 황민경 선수의 위치는 레프트 선수이기 때문에 따라오는 데는 시간이 걸립니다. 결국에는 정대호 선수가 좀 손쉽게 득점을 하고 있는 한국도로공사고요. 자 고유민 선수가 받아올리고 있습니다. 호위 공격 성공. 네. 그러니까 김주영과 정지훈 선수가 팀의 공격을 더 맡아야 되는 이 현실이 이도희 감독으로서는 아마 가장 큰 부담감이 아닐까 싶은데요. 저 팀은 지금 어려운 상황이 맞습니다. 하지만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분명히 누군가는 커나갈 수 있는 기회의 시간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오늘 김주영 선수도 이번 시즌 후위 첫 득점. 대각선 성공의 박정화 선수. 지금처럼 황민경 선수가 전위에서 좀 빠져준다면 뒤쪽에 서 있는 선수도 전위 선수가 나오면 김연경 선수도 약간 같이 맞물려서 뒤쪽으로 빠져주는 게 좋습니다. 네. 점수 14대11. 석점을 앞서고 있는 한국도로공사고요. 정대영의 서브. C석공. 김주영 좋아요. 네. 저 공도 많이 때려야 본인이 타이밍을 잡을 수 있고 리듬감을 찾을 수 있는데 김주영 선수가 들어와서 그래도 공 때리는 타수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고 네. 또 득점이 나니까 이다영 선수도 자신 있게 쏴주다 보니까 감을 잡고 있습니다. 팀에서 두 번째로 많은 득점을 하고 있는 지금 김주영 선수입니다. 정지훈 전위 쪽 14대12. 두 명의 선수가 지금 전위 쪽에 올라와 있습니다. 황민경의 서브. 자 박정환 쪽을 많이 활용을 하죠. 받아올리는 이다영 백터스 오른쪽. 자 세팅이 됐습니다. 2단 연결 그리고 강타. 받아올리는 현대건설 왼쪽 스파이크. 박정환 시석공 성공. 가볍게 타점을 잡고 네. 직선 쪽을 보고 있는 박정환 선수가 확실히 지금 정지훈 선수가 앞에 이호희 세터가 있는데 네. 대각 쪽이 워낙 많고 강한 선수이기 때문에 직선 코스가 쉽게 나오질 않습니다. 점수가 석점까지 벌어지니까요. 이도희 감독이 타임아웃을 부르는군요. 자 공격 3명이지.
공이 3명 있어. 나이스. 앞쪽으로 뜨고 라이트 쪽으로. 화이팅. 안돼. 이도희 감독이 타임아웃으로 이제 분위기를 끊긴 했는데 결국 감독들이 구사하고 싶은 전술도 선수들이 얼마만큼 이제 잘 소화를 해주느냐가 중요할 그렇죠. 텐데요. 네, 정지훈 선수도 파워는 좋은데 조금 더 위에서 빠르게 때려주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 직선 쪽을 가져갈 때도 네. 대각 쪽을 약간 끌어서 때리는 경향이 있는데 그걸 직선으로 돌리다 보니까 직선의 타이밍이 더 떨어지고 있었거든요. 그렇죠. 반대로 박정환 선수는 점프를 그렇게 높게 한 것 같아 보이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타점을 굉장히 높게 잡아서 득점을 손쉽게 하고 있습니다. 15대12 오픈 공격 득점입니다. 정지훈 뭐 완블로킹을 빼줬을 때는 굉장히 완벽한 공격력이 나옵니다. 맞아요. 15대13 그러니까 여기서 분위기를 바꾸기 위해서는 강한 서브가 분명히 필요한데요. 정수영의 서브 리시브 흔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박정아의 공격 성공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확실히 노련해진 게 완벽하게 힘을 써서 점프를 하지 않는 것 같은데 네. 타점과 스피드가 살아 있습니다. 16대13입니다. 석점을 앞서고 있는 한국도로공사 수원입니다. 언제나 당신을 위해 어느 것 하나 부족함 없이 사람을 위한 집 함부로 지을 순 없습니다. 집에 대한 바른 생각 대방건설. 점수 16대13입니다. 석점을 앞서고 있는 한국도로공사. 오늘 양효진과 박정환 선수가 팀 내 최다 득점 15득점씩 기록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 많은 득점을 하고 있는 선수가 김주영 선수. 그 다음으로 정대훈과 유소연 선수, 정지훈이 각각 11득점씩. 김주영 선수가 본인의 뭐 최다 득점 경기를 오늘 하네요. 이전까지 8득점했는데 오늘 경기 12득점이에요. 12득점에 뭐 공격 성공률도 지금 58% 정도 되거든요. 네. 굉장히 잘해주고 있습니다. 정지우 선수도 지난 경기까지 최다 득점이 7득점이었는데 오늘 본인의 최다 득점 11득점. 앞으로 이 김주영과 정지우 선수가 현대로는 그 성장해야 될 본인의 몫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네. 16대13입니다. 박정환 선수의 서브. 개시간차. 길게 코스 득점. 좋아요. 네. 양효진 선수가 짧게 꽂으려고 마음 먹으면 어택 라인 안쪽에도 때려줄 수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수비하는 선수들이 이 안쪽을 잡아야 될지 지금도 임명수 선수가 굉장히 안쪽으로 깊이 박혀 있었잖아요. 그걸 보고 또 긴 쪽으로 때려주고 있는 양효진 선수입니다. 도로공사 선수들이 이제 양효진 선수의 공격을 막기 위해서 안쪽으로 많이 좁혔던 상황인데요. 자, 역으로 갔습니다. 서브 득점. 김주영 선수의 서브 득점까지 나와주고 있습니다. 지난번 경기가 유소연 선수의 인생 경기였다면은 오늘 경기는 김주영 선수가 또 인생 경기를 하고 있는데요. 새로운 발견이 되면서 또 다른 포메이션을 짜볼 수도 있는 계기도 될 수 있고요. 네. 뭐 후위 득점도 1득점도 있고 서브 득점 좋습니다. 오늘 서브 득점도 있고 블로킹 득점도 있고 말이죠. 자, 지금은 서브 범실. 그러니까 이 타이밍이라는 게 이전 세트도 같이 점수를 가다가도 그 리듬을 이어갈 때 계속 뚝뚝 끊는 범실이 나오니까 그 이상을 지금 치고 나가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감독들이 이야기할 때 이제 득점하고 나서 그 다음에 서브를 꼭 범실하지 말아달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배우나의 서브. 넘어왔죠. 그대로 김현전이 3단 넘깁니다. 오른쪽. 다시 한번 김주영. 자, 공격 옵션이 많은 한국도로공사. 거의 뭐 백스티까지 밀 정도로 길게 밀어서 득점을 만들었습니다. 우선 한 명에게 이 선수에게 줘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면 집요하게 이호이 세터는 주는 성향이거든요. 그러니까 확실히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도 양효진 선수가 또 눈 앞쪽에 보였기 때문에 계속해서 완블로킹 쪽으로 빼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 세트마다 뭔가 테마를 잡고 말이죠. 선수들을 활용하는 것이 좀 눈으로 느껴집니다. 다시 한번 정대용의 연결. 문정원 하이볼 블로킹 정대용. 대각 쪽이 대부분 공격이 대각 쪽이기 때문에
붙은 공에 있어서 블로킹이 싸고 있으면 뚫어낼 방법이 없습니다. 정대웅 선수는 오늘 경기도 브로킹 3개를 잡고 있는데요. 지난 2세트에 브로킹 2개, 이번 세트에 브로킹 1개, 오늘 브로킹만 3개입니다. 자꾸 왜 크로스만 때려. 이도희 감독. 자, 하자. 안 돼! 사실 역대로 현대건설의 팀 최다 연패가 13연패였고요. 만약에 이제 오늘 경기를 치면은 이번 시즌은 7연패에 빠지게 되고 팀의 13연패 타이 기록이 되는데 네. 이도희 감독 이런 고난을 어떻게 넘어야 될까요? 우선 풀어내줘야 되는데 네. 그 방법은 코트에 뛰는 선수들이 좀 풀어내줘야 되는 거고 지금도 정지훈 선수가 지금 굉장히 많은 어떻게 보면 책임감을 가지고 있는 포지션입니다. 그렇죠. 거기에서 계속해서 직선 쪽으로 때려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본인 폼이 이미 누워서 대각 쪽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직선이 나오질 않고 있거든요. 자, 박혜민 선수의 서브. 서브는 바깥쪽. 16대 19. 근데 정지훈 선수가 더 성장을 해주고 뭐 해주려면 대각도 좋지만 직선도 분명히 양쪽 코스를 다 때릴 줄은 알아야 됩니다. 물론입니다. 네. 이번 시즌 들어서 단 4세트만을 따냈었던 수원 현대건설인데요. 이번 3세트 16대 19 점수는 석점 차이. 연결됩니다. 자, 반박자 빠르게 터치아웃을 만드는 박정환 선수입니다. 들어오는 스피드가 지금은 굉장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본인의 스피드를 뭐 그대로 활용을 해서 득점을 했었죠. 오히려 도로공사가 지금 이바나 선수가 없으면서 외국인 선수가 빠지면서 국내 선수들끼리 경기를 계속 뛰면서요. 들어오는 네. 선수들도 교체도 굉장히 활발해졌고 그 나름대로의 짜임새가 좀 좋아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하이진 선수가 득점을 했습니다. 그렇죠. 정정을 하겠습니다. 하이진 선수의 득점이 나왔습니다. 자, 브로킹 네. 활용했었던 황민경. 그래도 이번 세트에 황민경 선수가 공격에서 좀 힘을 내주고 있습니다. 공격 3득점을 하고 있고요. 17대 20. 점수는 석점 차이. 양윤진의 서브. 지금 사이드 네. 쪽에서 뭐 자신감 있게 하이진 선수 나도 있다. 그렇죠. 하는 그런 득점을 만들어주고 있는데요. 이렇게 없을 때 돌아가면서 경기를 뛰면서 쌓았던 경험이 분명히 또 이제 완벽하게 6명, 7명의 멤버가 꾸려지면 더 큰 네. 효과를 시간이 지날수록 낼 수 있는 도로공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공격 찬스를 받았을 때 이렇게 득점 2득점 하고 다시 웜업존에 들어가면은 자기 몫은 다 한 거예요. 맞습니다. 네. 21대 17. 자, 지금 짊어지고 때리는 볼이었는데요. 네. 황민경의 포인트. 이번 세트 4득점 하고 있는 황민경. 그러면서 오늘 6득점째고요. 지금도 어려운 공 약간 누우면서 때렸는데 코스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꽃기보다는 뒤쪽으로 잘 때려줬습니다. 네. 18대 21. 이다영의 서브. 2단 패스 페인팅. 이효희의 재치예요. 네. 원치 않았던 패스페인트였죠. 네. 그러니까 길게 넘어가려고 하니까 그대로 네. 살짝 넘겼는데요. 순간 판단이 매우 정확했습니다. 네. 22대 18. 그러니까 오늘 전체적으로 한국도로공사는 이 다음 경기에 대한 그 여유를 충분히 가져가면서 경기를 풀고 있는 그렇습니다. 내용입니다. 오늘 경기가 끝나게 되면 약 한 6일 정도, 7일 정도의 또 휴식이 있기 때문에 오늘 경기 승점 석점을 얻는 것은 굉장히 좀 의미가 있어 보이는데요. 정시영. 이런 범실은 네. 안 되는 범실입니다. 지금 점수대가 이런 범실 나올 때가 아니거든요. 확실히 눈에 보이는 범실이죠. 그렇죠. 자, 이도희 감독은 선수들에게 침착하라고 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리시브가 잘 된 편이었는데 마지막 3단 넘길 때 그대로 범실. 정시영. 자, 지금도 리시브 상체가 들립니다. 강타. 박정환 쪽으로 주지 않을까요? 박정환 스파이크! 그대로 네. 나갔죠? 네. 김종민 감독은 브로킹 맞고 나갔다고 좀 비디오 판독을 쓰는데요. 뭐야? 오빠 뭐예요? 오빠 뭐예요? 아웃을 왜 들었어요? 어? 안 맞은 걸로 봤더니. 그건 뭐야? 아웃?
자, 강주희 주심과 송인석 부심. 네. 자, 그대로 비디오 판독이 아니고 그대로 나가. 지금은 비디오 판독 쓰는데요. 그렇습니다. 김종민 감독이 비디오 판독 쓰겠다는 그런 사인을 했기 때문에 일단 자, 비디오 판독입니다. 도로공사팀에서 브로커 터치아웃에 대한 비디오 판독을 요청하였습니다. 박정화의 공격이 맞고 나갔는지 맞지 않았는지를 묻는 비디오 판독. 네. 네, 거리가 좀 많이 있었죠? 있습니다. 네. 확인 결과 노터치로 판독되었습니다. 맞지 않고 나갔다고 판독이 확인됐고요. 박정화 선수의 공격 범실. 19대 23. 비디오 판독이 실패했습니다만 일단 분위기를 끊는 데는 성공을 그렇습니다. 네. 했겠네요. 자, 바로 이번엔 이도희 감독이 작전 시간을 요청합니다. 김종민 감독이 요청인가요? 김종민 감독. 도희야. 책임지고 해야 돼. 캐치만 해줘. 캐치만 해주면 되니까. 그러니까 확실히 좀 흐름을 끊고 가겠다는 감독의 생각이군요. 그렇죠. 선수들을 모아서 다시 한번 집중력을 요구하는 뜻이겠죠. 네. 4연승 중이었던 인삼공사에게 승리를 3대2로 극적으로 기록했고요. 그리고 오늘 현대건설과의 경기. 오늘 경기만 잘 풀게 되면은 충분한 휴식이 주어지는 그 시간 동안에 그렇죠. 베테랑 선수들의 체력도 좀 살릴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여유가 생기겠고요. 23대 19, 19대 23. 서브를 준비하고 있는 황민경. 황민경이 서브 득점. 서브 좋습니다. 문정원 쪽을 겨냥을 해서 아주 강력한 서브를 득점합니다. 그렇죠. 황민경 선수가 오늘 서브 넣을 때만큼은 득점이 아니더라도 일단 강하게 넣고 보고 있는데 네. 지금 충분히 예열 시간을 가졌거든요. 그래요. 이번 시즌 9번째 서브 득점을 뻗고 있는 황민경 선수였고요. 그것도 이제 서브를 잘 넣는 문정원 선수 쪽을 향해서 네. 서브 득점을 만들었습니다. 자, 지금은 연타 서브. 이동석 공. 자, 마지막 넘기는 볼인데요. 배우나 쪽을 보나요? 자, 배우나 성공이에요. 네. 일단 백의 킥을 짧은 속공을 쓰고 다시 넘어왔을 때는 백에는 트릭으로 한번 떠주고 다시 길게 끌고 나가고 네. 블로킹이 떴을 때는 또 그 뒤쪽에 페인트 넣으면 센터가 따라오기 힘든 상황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영리한 플레이입니다. 오늘 경기의 매치 포인트입니다. 24대 20 한국도로공사. 이효의 서브. 오른쪽. 네. 자, 끝까지 저항하고 있는 김주양 선수 현대건설입니다. 오늘 14득점이에요. 굉장히 네. 잘해주고 있는 김주영 선수입니다. 본인의 최다 득점이 이전 경기까지 8득점이었던 김주양 선수인데 오늘 경기 14득점. 자, 백채림 선수의 서브 준비. 21대 24. 과연 이번 세트를 따내면서 또 분위기를 바꿀 수가 있을까요? 매치 포인트입니다. 양효진, 박종환 선수의 가로막기 득점으로 경기 종료. 세트 스코어 3대 0. 한국도로공사가 승점 석점을 챙겼습니다. 정말 힘들게 승점 3점이 나오기까지가 좀 오래 걸렸었고요. 네. 그러니까 이전 경기도 선수들이 힘들게 경기를 하면서 또 마지막에 이겨낸 게 오늘 경기를 또 쉽게 가져갈 수 있는 원동력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번 시즌 3대 0 승부는 오늘 경기가 처음이에요. 네, 그러니까요. 네. 정말 힘든 경기를 하면서 이겨도 2점밖에 가져가지 못했었는데 네. 오늘 정말 고른 활약이 있었습니다. 확실히 인삼공사에게 3대2로 이겼던 그 좋은 분위기를 오늘 경기까지 끌고 왔고요. 반대로 현대건설은 이번 시즌 7연패 늪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공격 득점에서 46대 41로 5점을 앞섰던 한국도로공사고요. 블로킹은 8대 7로 비슷했는데 결국
중간중간에 터졌던 서브 득점 6대3으로 서브 득점이 좋았네요. 그렇습니다. 특히 초반에 도로공사가 시작하자마자 서브를 공략을 잘했잖아요. 현대건설이 네. 버티지 못하면서 초반에 좀 무너진 게 좀 아쉽다라는 것이 나중에 김주영 선수나 전체적인 흐름이 아주 나쁘진 않았었거든요. 더군다나 유소연 선수가 경기 초반 1세트에 서브 3득점을 뽑아낸 것이 네. 분위기를 뺏어올 수 있었던 굉장히 좋은 기회 아니었습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경기의 팡팡 플레이어, 그래서 유소연 선수가 선정이 됐네요. 오늘 11득점을 해줬고 공격 성공률이 레프트 포지션으로 나왔는데 작은 네. 신장인데도 불구하고 42%또 서브 3득점이 굉장히 오늘 분위기를 끌고 오는데 큰 역할을 해줬죠. 이번 시즌 평균이 41.8%인데 40%가 넘는 공격 성공률로 오늘의 팡팡 플레이어가 됐습니다. 직접 조은지 아나운서가 만나주시죠. 드디어 활짝 피어났습니다. 한국도로공사 유서연 선수 만나보겠습니다. 네, 직전 인생 경기도 그렇고요. 또 오늘도 그렇고요. 사실 상대적으로 조금은 신장이 작은 편이라 주눅이 들 법도 한데요. 어쩜 그렇게 과감하게 경기를 치를 수 있었을까요? 처음에는 많이 긴장됐는데 언니들이 신장이 작은 만큼 저는 스피드로 승부를 봐야 된다고 해가지고 효연이나 원정이나 스피드인 토스를 해줬기 때문에 제가 빨리 때려서 포인트를 많이 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오늘은 1세트에 서브 에이스를 3득점이나 냈습니다. 원 포인트 서버로 나설 때랑 또 이렇게 주전으로 스타팅으로 나설 때 이 매경기에 개인 한 경기 최다 기록들을 경신하고 있는데요. 좀 마음가짐도 다를 것 같아요. 체인지로 들어오면 많이 더 긴장되고 미스가 더 많이 나는 것 같은데 이렇게 주전으로 뛰다 보니까 목적타를 구사하다 보니까 이렇게 좋은 결과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정말 매경기 멋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유서연 선수입니다. SNS에 할 수 있다, 스스로 북돋아주기라고 써있던데요. 좀 어떤 의미인지도 궁금해요. 저는 학교 때부터 많이 긍정적인 걸 좋아해가지고요. 부정적인 것보다는 긍정적인 게 훨씬 좋으니까 제가 안 되더라도 긍정적으로 더 할 수 있다는 마음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네, 프로 3년차 유서연 선수입니다. 2경기 연속 선발로 나왔는데요. 앞으로 더 보여줄 게 많겠죠. 좀 어떤 모습 보여주고 싶은가요? 저희 팀에 용병이 들어온다면 저보다 공격력이 뛰어나서 제가 못 뛸 수도 있지만 안 될 때 제가 들어가가지고 더 좋은 모습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으로 더 활짝 피어나는 유서연 선수 기대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유서연 선수 만나봤습니다. 유서연 선수가 인터뷰도 굉장히 야무지게 잘 하는군요. 그렇습니다. 네. 자, 오늘 김천 한국도로공사 하이패스가 3대0으로 승점 석점을 챙겼다는 소식을 여러분께 전해드리면서 오늘 경기 중계방송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도말씀의 이숙자 해설위원, 캐스터 강준형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